처음 보인다. 간만이. 비트오베. 예, 병원에. 간만이 병원에 갔다고? 이게 수술대 병원에 갔어요. 그래요? 네. 대서초도 오늘 저 학교 왔다? 갔어? 개인만 뭐 잠깐 앉은 분 처음 오셨어요? 네. 세 번째. 세 번째? 카페 가야 됐어요? 안 됐죠? 안 되죠? 아니요, 아직 갈 지난 강의 들어봤어요? 네. 안 들어봤죠? 아니, 저번 지난 강의요? 네. 아, 아니요, 못 들어갔어요. 잠수는 영어 해요, 아이가? 답답하네. 지금 잠수는 영어 공부 강의하는데 잠수는 안 하는데 오면 지겹거든요. 미안해가지고. 그게 재밌어요. 재밌어요? 애기 몇 학년? 2학년, 큰 애가 뭐. 그 뒤에는요? 같이 왔어요? 지난 강의, 원래 강의 하나도 안 들었고, 그러니까 여기 와서 들은 것밖에 없고, 세 번 언제 왔어요? 지난주에 왔어요? 그래, 지난주 강의 같으면 뭐 와도 되는데, 뭐, 교재 이야기하고 이러면 재미없잖아. 괜찮아요. 왜냐면 왜 카페 가려는 물어보는가 하면요. 카페 잠실에 가면 지금 오늘 13번째 강의거든요. 13번째. 처음부터 강의들이 다 이렇게 MP3나 동영상으로 올라와 있거든. 그걸 미리 듣고 이제 강의를 따라오셔야 무슨 말인지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감을 잡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다음 카페 내 뜻대로 나오시고 다른 카페가 있어요. 거기 자료실에 가면 여기서 한 지난 강의들이 다 올라와 있다니까 들어보시면 또 그 뒤에는요 너무 사람 모른 척 한다. 대하면 뭐예요? 대하면 같이 왔어요. 근데 제일 앞면이 좀 익었다. 새우밖에 안 하는데 이야 동문 오마이갓. 그 다음 대하면 뭐예요? 카페 가입 안 했죠? 했어요? 했는데요. 대하면 뭐죠? 예? 어? 저번에도 물어보셨는데. 내 기억력이 나. 엄마들이 하도 왔다 갔다 해가지고 내가 기억을 나. 빈맘요? 애기 이름이 빈이에요? 몇 학년? 3학년? 그 다음 분은요? 아띠? 그래요? 신흥초등에서 왔어요? 네? 예? 아니 호철씨 강의를 어떻게 알고 왔는데? 대구감에서 사랑스러운 너희님. 아, 예, 아유. 대한명 아띠님. 또, 정의 친구, 그 다음, 대한명 보냈어요? 준이 형이. 그 다음, 뭐, 여기는 개똥이네. 엘리베어. 엘리베어 뒤에가 나발린이가 있죠? 나발린 뒤에는 분홍색. 고개 숙이고 있다고 근데 그냥 지나갈 것 같아요. 안 했어요? 언제부터 왔어요? 세 번째, 누구와 속에서 왔는데? 우리 아파트가 했어요? 2천 며칠 동? 아니, 제가 왜 이렇게 자꾸 묻는가 하면요. 제가 자꾸 의식이 돼.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앉아 있잖아요. 그럼 여기는 3년 된 분들이란 말이에요.
누구를 대상으로 내가 말해야 될지 진짜 답답하거든. 그래서 최근에 오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지나간 강의를 좀 들어보시라고 집에서 운동할 때, 운동장 돌 때. 그러면 좀 네. 그 다음 대학은 뭐라 했어요? 붕어빵? 네. 대학은 공부중. 나 공부중님하고 붕어빵님하고 항상 헷갈린다. 글자가 세 자라 그런가? 그 다음에 초두만. 그 다음에 앞에는 대한민국의 코코니. 그래. 그 다음에 대한민국 뭐예요? 네. 아, 민만. 장수풍뎅이. 맞죠? 드디어 한 사람 왜 매일 들어요? 언제 들어요? 지금 보니까 2011년도부터 조금 나는 게 2011년도? 2012년도부터 좀 찌개 들었고 지금 2011년도 그래, 요즘 카페 자주 들어오더라. 그래. 사랑한다 말하는 옆에 우리 카페 가입 안 했죠? 저 겸이 엄마 한이 구워가지고 카페 가입 안 한 거 알겠지? 옛날에 직장에 있을 때 괴롭혀가지고. 오늘은 이제 이 잠수내에서 나온 영어 공부법 책이 2권이에요. 그죠? 2권 내 다 두고 왔는데 무거운데 들고 왔어요. 내가 아니고 목 있는 거지만 내가 빌려왔어. 요게 이제 2003년도에 나온 이 인문 로드맵이죠. 그 잠수내 영어 공부법의 이제 결과를 잘 정리해 놓은 그런 인문서예요. 잠수내 영어 공부는 뭔가 어떻게 하는 것인가 뭐 이런 거를 잘 정리한 책. 2003년도에 나온 책이에요. 그리고 이게 이제 2008년도에 나온 책. 2003년도에 나온 책에 비해서 이제 그동안 성과들이 많이 이렇게 잠수내에 축적되잖아요. 그 성과를 바탕으로 이제 좀 더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 좀 더 이 엄마들이 깊이 있게 이제 이 아이들을 잘 이끌 수 있도록 그렇게 발간된 책이죠. 2008년도 책. 그리고 아무래도 이렇게 그 아이들이 이렇게 다루게 될 매체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수입이 많이 되고 이러니까 이제 발전하죠. 엄마들도 똑똑한 엄마들 많고 이래가지고 여러 다양한 매체들을 가지고 아이들하고 이렇게 적용해보고 그 성과들을 이렇게 모아서 뒤로 가면 이제 별책으로 그 교재들이 잘 정리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 안 산다 엄마들이. 이런 거 없이 하기 진짜 어렵거든요. 무슨 몇 장을 안 사는지 모르겠네. 안 하겠다는 뜻인가? 하려면 사야지.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한 2년 정도 지나서 아이들에게서 이제 어떤 반응이 나타나고 자신감이 생기고 이러면 그때 이제 잠수에 가입하면 돼. 그래가지고 이제 잠수에서 이제 잠수에 가면 영어 교실이라고 있어요. 잠수에 영어 교실 해가지고 이제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고 잠수에 회원으로 돈 내고 가입했더라도 또 영어 교실 들어가는 것도 다른 문제죠. 그래서 영어 교실 들어가려면 잠수에서 활동하면서 뭐 글을 몇 개 이상 쓰고 뭐 이런 왜 보통 카페들마다 귀찮게 하는 그런 거 있죠. 등급 조건 항상 이런 식으로. 영어 교실도 다른 사람들한테 댓글을 단다거나 뭐 도움이 되는 글을 쓴다거나 뭐 이런 자격 조건을 갖추고 뭐 3개월마다 한 번씩인가 기술을 모집하거든요. 그때 이제 가입해가지고 영어 교실 가입하면 어떤 장점이 있는가 하면 가입한 사람들이 의무적으로 자기 아이의 현재 영어 상태, 영어 공부 상태를 한 달에 한 번씩 그 영어 교실에 보고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게을러지면 안 되는 거죠.
그 보고를 제때 안 하잖아요. 그럼 영어교실에서 제명이에요, 제명.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그 보고를 하니까 엄마들이 아무래도 좀 더 부지런하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일지도 써야 되고요. 이 책 인문편 뒤에 보면 일지 있죠, 일지. 이런 거 안 하면 몰라. 엄마 잠수는 영어 하는 엄마들 여기 뒤에 보면요, 일일 학습 노트 샘플이 하나 있어요. 잠수는 하면 이거 쓰는 게 뭐 핵심이죠. 오늘 우리 아이는 예를 들면 흘려 듣기를 뭘 했다. 비디오를 봤는데, DVD를 봤는데 DVD 제목은 뭐다. 러닝타임 몇 분짜리다. 이런 거. 집중 듣기는 뭐 10분을 했다. 뭘 했다. 동화 이름 뭐 적고 이런 식으로. 우리말 제목이 뭘 했는가. 수학 공부는 뭐 얼마나 몇 분 어떻게 했는가. 이런 거 이제 쭉 적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잠수는 영어실에 들어가면 그렇게 일지를 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부지런해지죠. 평소에 집에서도 써야 되지만 그 성과를 이제 총정리해서 아이들에게 나타나는 반응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보고하죠. 그런 것들이 이제 잠수는 영어실에랑 쭉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내만 보고하고 많은 게 아니고 이제 그렇게 보고한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어떤 장점이 있는가 하면 우리 집과 비슷한 아이, 우리 아이와 비슷한 이렇게 예를 들면 우리 아이는 딸이고 하나다 집에서 성격이 외동이고 뭐 이런 거 있죠. 엄마는 O형이다. 이러면 이제 그런 모델을 찾는 거라. 우리 아이보다 한 3살, 4살 많은 아이 모델을 찾아요. 그래서 그 모델인 아이가 어떻게 해왔는지를 쭉 따라가면서 이제 추적해보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렇게 막힐 때마다 아 이렇게 했구나, 다른 사람도 이렇게 하는구나, 이걸 이제 도움받기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그런 모델이 될 만한 아이들을 서너 명을 이렇게 선정해 두고 그 사람들의 글을 집중적으로 읽어보는 거지. 영어교실의 장점이 그거거든요. 자, 그렇게 하려면 처음 들어가자마자부터 하지 말고요. 처음 들어가자마자 하다 보면 절망감을 느끼기 쉽죠. 잠수는 처음 들어가지고 그 엄청난 양의 콘텐츠를 이제 그 서핑한다고 하죠. 하려고 하면 거의 서너 달 이상은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면서 눈 빨개지면서 이제 읽어야 돼요. 그래야 겨우 잠수네라는 곳의 흐름을 좀 알게 되는데, 그것도 이제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만 그렇죠. 그 게시판이 몇 개인지 모르겠는데 다시 하려면 몇백 개 될 거야. 거기 막 전국에, 오늘도 내 이거 어젯밤에 이거 좀 읽다 보니까 여기 어떤 아줌마가 또 뭐 이렇게 사례를 써놨는데, 우리는 뭐 대충 했는데 뭐 부산에 있는 한국과학영재학교 갔어요. 여기 사례로 드러났더라고. 지방과학과도 갈까 말까 했는데 초등학교 6학년 때 잠수네를 만나가지고 열심히 했더니 한국과학영재학교 갔어요. 이렇게 써놨어요. 이 사람들은 지나가듯이 쓰죠. 그럼 우리 달속에 넘어가던 순진한 애가 그래? 그럼 우리 아이는 3학년 때 시작하니까 뭐 가능하겠네? 이런 식이라 이제 한국과학영재학교가 많은 데인지도 모르고 뭐. 동네에 뭐 아무나 다 가는 줄 알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잠수에가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러고 있다 보면 이제 난 지금까지 뭐 했나 싶고, 우리 집에는 바보 아닌가 싶고.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막 흘러흘러 쫓아다니다 보면 막 죽고 싶어지죠. 절대로, 그러니까 뭣도 모르고 들어가지고 배 피보지 말고. 여기 영어교실, 잠수네 영어 게시판이나 영어교실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글자가 있는데 이 책에도 자주 나오죠. 근데 이제 대한민국 생각났는데 고운마음이라는 아줌마예요. 지금 애가 이제 중학생쯤 돼서 큰 애가 딸내미인데 엄청 잘하죠. 엄마는 서울대 의대 나왔어요. 아무도 모르고 이 아줌마 글을 쓴다고 영어 교재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회수 가장 높고 이제 댓글 가장 많이 달리는 가장 영향력 있는 글자인데, 잠수에서 대하면 그냥 쓰잖아요. 대하면 쓰죠. 고운만 하면. 그럼 지처럼 동네 아줌마인 줄 알고 따라 하락하다가 발레하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아줌마인데, 저는 캡처, 이 아줌마는 옛날에
가족 사진 올렸더라고. 뭐 시댁에 누구 뭐 시어머니 생일인가 뭐 육순인가 칠순인가 가족 사진 올려놓은 거 단체사진 찍은 거 보니까 처음에 딱 드는 느낌이 내가 국무총리 집안 같더라고. 뭔지 알겠어요? 옛날에 막 영의정 집안 같아. 막 쫙 정수가 막 포스도 잘잘잘잘. 그러니까 뭐 아무 때나 뭐 장순에 돈 1년에 10만 원만 내면 되니까 1년에 10만 원이야 내가 뭐 허리 졸라가 내직하고 들어가가지고 막 그냥 따라 하다 보면 이렇게 절망해요, 절망. 그러니까 내가 미리 걸러주잖아요. 충격 완화잖아요. 제가 다 해본 거라서 그래요. 근데 거기서 살아남았다니까. 거기 제일 글 많이 쓰는 사람들 보면요, 다 수학 게시판에 글 제일 많이 쓰는 아줌마가 버터토피라는 아줌마인데 카이스트 나왔어, 아줌마가. 그래가지고 강남에서 수학 고액 과외를 해요. 이 아줌마가 늘 하는 말이 이제 고액 과외를 하면서 이제 공부 농띠지고 이런 애들 맡아가지고 이제 하잖아요. 근데 농띠 자업집 그 사람들이 말하는 농띠는요, 대구 오면 최우수. 그러니까 그런 애들한테 이제 중학생들한테 삼천제라는 문제집을 한다는 거라. 아, 엄마들 다 막 삼천제 하면서 막 책 요만데 문제가 3,000개 들었어요. 70회 문제집 펴자마자. 또 여기도 자주 나오고 하는 아줌마 중에 사철나무라고 있어요. 지금도 제일 영향 있는 필자죠. 사철나무 이 아줌마 큰 딸은 지금 카이스트가 있어. 한성고학도 나오죠. 둘째가 조금 처진다구만. 막내도 또 천재급이죠. 근데 한성고학은 이 사철나무님 학교 어디 나왔다 했어요? 이화여대 나왔다 했죠. 남편 경찰대 나와가지고 지금 경찰청장을 꿈꾸는 경찰청 엘리트예요. 이 아줌마가 옛날에 남편이 태국 대사관 무관으로 갔잖아. 내국에 이런 거 다 알겠어요. 다 봤다니까. 태국 대사관 무관으로 갔어, 남편이. 그래가지고 태국에 가서 국제학교에도 다니고 그랬다니까. 그 영어 저절로 잘하지. 이 아줌마 사진 찍어 올리는 거 봐요. 그 잠수에 가면 별의 별 구경 게시판이라고 있거든. 거기 사진 같은 거 막 올리는 데인데. 저는 순진하니까 우리 명이 수학 노트 올리고 이랬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런 뭐 국무총리 집안 사진 이런 거 사철나무 사진 찍어 올리는 데 보니까 태국은 무슨 왕이 초청해가지고 태국은 왕이 있줘야지. 왕이 각국 외교사절들 초청해가 파티하는 거야. 뭐 대사관 무관이니까 같잖아요. 무관 사진 맞나? 그 무관들 왜 정복 입고 막 그 노란색으로 된 막 술 달린 거 막 어깨에 막 달아가지고 사실은 이 사람은 막 한복 입고 세트 가지고 가가지고 왕이 주최하는 파티에서 찍은 사진 딱 올라왔죠. 그런 거 보면 막 우리는 막 김치찌개 먹고 일하다가 생각나는 또 누구 있지?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 어떤 아줌마는 막 진짜 옛날에 그 잠순 인기 투표해가지고 10명 제가 9등 했대죠. 9등. 그 10등 안에 든 사람들 이제 서울에 초청받아 가가지고 강남에서 식사를 하는데 그 메이저 뭐 소위 말하는 그 메이저 엄마들 사이에 딱 한 사람 그렇지 않은 엄마 끼어 있더라고. 그 아줌마는 주로 잠순의 게시판 가운데 생활 관련 게시판에서 냉장고 정리 어떻게 하는가 이런 걸 쏘올리는 걸로 아주 독보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쌀, 보리 이런 걸 PT백에 탁 담아가지고 막 그 라벨 탁 붙여가지고 착착착 정리하고 있잖아요. 막 이런 거 생활정보 이런 걸로 완전히 달인이야, 달인. 그래가지고 랭킹 10등 안에 쫙 유일하게 공부 관련 공부 이해 관련 아줌마는 이혼하고 이제 싱글로 돌아와가지고 혼자 사는데 좀 실례된 편이지만 진짜 세게 생겼어요. 얼굴에 막 나 강함이라고 물론 이제 뭐 표면만 가지고 이렇게 사람 판단하면 안 되지만 하여튼 그 한 번만 인상적으로 이제 공부와 관련해서 뭐 명문대 나오고 이런 게 아니고 잠수에 가면요 진짜로 거의 뭐 예를 들면 뭐 저 지금은 이제 과학영재학교가 여러 개 있지만 이제 초창기 대표적인 한국과학영재학교 부산에 있잖아요. 거기 보낸 사람도 숱하고 뭐 저기 전주 상산고 인사고
공주 한일보 이렇게 보내놓고 이제 실제로 자기 아이들 이야기를 써올리고 이런 거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면 이제 그런 소위 이렇게 고급 정보들은 많이 얻을 수 있지. 문제는 그 고급 정보하고 우리하고의 괴리를 이제 배우기가 진짜 어렵죠. 영어는 이제 제대로 큰 도움 되니까 가서 이제 도움을 받으면 되는데, 그러려면 제가 미리 대충 이렇게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한 2년 정도를 해서, 2년 정도 하면요, 무조건 포기하지 않고 하면 아이들이 영어에 대한 큰 자신감을 얻어요. 제대로만 하면. 그리고 처음에는 아빠들이 이래가 되나, 학원을 보내야지, 옆집처럼 해야지, 이렇게 하던 아빠들도 한 2년쯤 지나면 이제 다 돌아서죠. 야, 신기하다 하고. 놀래요. 왜냐면 자기 아이 입에서 영어가 줄줄줄 막 입에 붙어 나오니까. 그때쯤 되면 이제 어느 정도 감도 잡고 이러니까, 그 다음 코스는 제 강의만으로 안 돼요. 어느 정도 수준에 딱 오르면. 저는 이제 일반적이고, 뭐 입문 과정적인 그런 이제 말씀만 드리는 거죠. 그리고 좀 더 수준이 높아지면, 이제 그 아이에게 맞는 개별적인, 커리큘럼을 이제 엄마들이 만들어 가야 돼요. 근데 우리 스스로 그 커리큘럼 만들기 어려우니까, 그걸 이제 고수들, 오래된 분들의 도움을 받으면 좋죠. 책 꼭 사보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오늘 포함해서 이제 이번 학기 강의가 6번쯤 남았는데, 5번 남았나? 제가 7월, 방학이 언제인지 몰라서 그런데, 7월 둘째 주까지 지금 강의할 생각이거든요. 7월 12일까지. 그러면 이제 방학 전까지 있는데, 그러면 오늘 포함해서 6번 남았어요. 근데 이제 한두 번을 제외하면, 더 이상 깊이 있게 영어 공부 강의하는 것이 여기서 거의 의미가 없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시작도 안 하신 분들이 대부분이고, 또 시작하셨다 하더라도 애들 여기 우리 앞에 있는 이제 우리 애들 보니까 주로 초등학교 3학년, 2학년이고 이러니까 더 이상 뭐 교재를 소개한다든지 이렇게 해봐야 머리만 아프고 별로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걱정인데, 그래서 오늘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 총 정리하는 의미에서 이제부터는 이 빨간 책 실천 로드맵이라고 하죠. 두 번째 책. 여기서 이제 이렇게 2008년까지 이제 그 잠수의 성과를 정리해 놓고 있는데, 이 책을 중심으로 이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요, 오늘은. 우선 이제 이 잠수의 공부법 이외에 그냥 보통 이제 엄마들이 하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될까 이런 고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고민들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요. 이거 제 이야기가 아니고 일반적인 이제 잠수의 경험을 모아놓은 거예요. 책에 딱 나오는 이야기니까 적을 필요 없어요. 책 사면 돼. 자꾸 적는다 이런 쓸데없는 거를. 이거 적어 뭐 하려고. 옆집 아줌마 설득할 때나 쓰지. 근데 옆집 아줌마들한테 이런 이야기 하면요, 안 따라해요. 왜? 내가 설득력 있게 엄마들, 동네 엄마들 설득력 있게 이렇게 꼬실 수가 없죠. 그 엄마들 불안해가지고 그 불안감이라는 귀신이 막 엄마들을 확 덮고 있죠. 그래가지고 남들 하듯이 안 하고 절대로 내 혼자 이렇게 집에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잠수행을 하게 되면 보통 동네 엄마들 사이에서는 왕따돼요. 이게 각오해야 되지. 그리고 이 책에도 나오던데, 이걸 시작하려면 옆집 아줌마들이나 아니면 친척, 동서나 뭐 이런 거 있잖아, 언니나 뭐 이런 사람들의 말을 듣고 거기 휘둘리면 절대로 꾸준하게 하기 어렵죠. 왜냐면 잘 모르니까 불안하니까 니 그래 나쁘면 안 된대 하고 전부 이렇게 하거든. 그리고 DVD 보면서 뭐 6개월, 1년씩 있는 거 보면 엄마들도 이제 불안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이거 엄마들이 분명한 소신을 가지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엄마들 먼저 공부해야 되죠. 잠수행가 뭔지,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남들이 이제 중간에 막 찌르고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보통은 이제 젊은 엄마들 사이에서 이제 우선 일찍
뭔가 시작하잖아요. 누가 뭐 시키지 않아도 자동으로 잘 하더라고요.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조기 영어 교육인데, 어릴 때부터 영어를 막, 어떤 엄마들 진짜 배에 있을 때부터 하더라. 이 말이 좀 되는 엄마들 배에 있을 때부터 막, 뱃속에 있는 아이한테 영어로 막 말하고 있지라고. 국제연합 사무총장 시키라. 다행히 여기 있는 엄마들 영어를 못하죠. 이 복이라니까, 복. 뭣도 모르고 지가 영어 좀 할 줄 알면 골치 아픈 거라. 대부분은 너무 일찍 시작해서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거 영어는 우리나라는 영어 환경이 아니잖아요. 소위 말하는, 그죠? 아까 뭐, 전에 뭐라 했어요, 제가. 환경 이론에 따르면 EFL이라고 했죠. English as Foreign. 영어가 외국어인 환경이기 때문에 애들이 영어를 아무리 일찍 시작해도 항상 우리 한국말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영어에 노출해야 되는 거라. 그러면 일찍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금방 지치죠. 맨날 영어에 신경 써야 되고, 그러니까 이거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인생이 그렇게 간단하고 쉬운 것도 아닌데, 집안에 이런 우환도 생기고, 뭐, 컨디션도 나쁠 수 있고, 부부싸움도 하고, 막. 근데 맨날 애한테 영어 써. 기분 더러운데 영어로 막. 너무 일찍 시작하면, 계속해 나가야 되는 이런 작업이기 때문에 지치죠. 그래서 애들이 영어에 거부감을 막 보이는 이런 애들도 있어요. 어릴 때 뭣도 모르고 엄마가 시킨 대로 했다가 좀 커가지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가면 이제 우리말 쓰잖아요. 우리말 환경에 딱 노출돼가지고 거꾸로 우리말 하는 게 훨씬 쉽거든. 그런 경우에 애들이 갑자기 영어를 거부해요. 너무 일찍 시작하면. 이런 문제가 있죠. 그리고 겸이 엄마처럼 영어 유치원을 보내는 거죠, 이제. 집에서 하다가 이제, 겸이 엄마 말 들으니까 3살 때인가 4살 때부터 영어 유치원을 보냈대. 영어 유치원을 보내면 이제, 이렇게 메스테가 좀 줄어들까 싶지만, 영어 유치원도 좋은 유치원은 영어 레벨별로 반을 편성한다더라. 맞아요. 그러니까, 영어 유치원에서도 또 이 줄 세우기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못 따라가면 어떻게 해야 돼? 절망스럽죠? 그래가지고 뭐 해야 돼? 과외해야죠, 과외. 새끼 과외. 근데 겸임한테 다 들은 이야기야. 방송에서도 이렇게 많이 하고요. 책에도 이거 써놨어. 영어 유치원 보내는 게 다가 아니고 그 유치원을 따라가려고 하면 새끼 과외해야 된다니까? 그리고 또 뭐 해? 원어민 선생님도 불러야 되고. 화상 영어도 좀 해야 되고. 보통 일이 아니죠. 뭐 영어 유치원 보내면 끝인 줄 알지 그게 아니고 거기 가면 이제 또 똑똑한 엄마들 또 뭐 잠수님만큼은 아니지만 영어 유치원 가면 또 똑똑한 엄마들 되게 많죠. 또 돈 많은 엄마들 소위 사자 돌린 엄마들이 많대. 그래가지고 뭐 그거 따라가려고 막 가랭이 찢어지고 그 엄마들하고 어울려서 정기적으로 뭐 모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기억이 옛날에 신랑 쫄라가지고 이야기했나? 그 겸임을 영어 유치원 보내니까 엄마들 모임하는데 그거 막 의사람 마누라 막 이런 사람들 막 많이 있으니까 명품백 막 들고 다니더라. 겸임 막 그거 안 쫄리려고 있잖아. 신랑 쫄라가지고 명품백을 한꺼번에 5개 샀잖아. 그래가지고 저 지금 들고 왔잖아. 그 중에 하나야 저게. 저거 명품백 오리지널. 그때 샀던 거라니까? 지금 겸이 중학교 3학년인데 그때 언제고? 4살 때, 겸이 4살 때. 다 듣고 하는 이야기야. 겸이만 절대 삐지지 않으니까 내 마음 먹고 말하는 거라. 어떤 엄마들은 이야기 좀 했다고 막 지랄하면서 전화해가 내한테 내가 뭐 아기를 가지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애 잘 키워보자고 하는 이야기인데 누구 일부러 비난하려고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겸이만 너무 신뢰하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미 과거를 청산했으니까. 엄마한테 이게 잘한다더라. 과거에 내가 한 짓이 우리 아이들 행복하게 하는데 아무 도움도 되지 않았다. 그럼 이걸 딱 인정하고 딱 청산을 해야 돼. 근데 이걸 잘 인정을 못 하더라고. 그래서 그래도 뭐 건질 게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겸엄마를 내가 존경하는 점 중에 하나 그거예요.
지난날 내가 이렇게 불안해서 했던 모든 것이 결국 아이하고 나와의 관계를 어렵게 하고 우리 아이를 더 위축되게 하고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이랬다는 걸 딱 인정하고 거기서 확 돌아선 거죠. 이번에 겸이가 중학교 3학년짜리가 어떻게 뭐 하다가 발견했는지 몰라도 지금 막 일기를 발견했어. 언제인가 2006년도 일기예요. 2006년 4월 4일 겸이가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주더라고. 엄마 이거 옛날 엄마 얘기네. 그 얘기를 한번 읽어줄까? 진짜 어디 있더라? 네, 읽어줄게요. 네이버 카페 있지? 네이버. 그때 언제 가면요, 겸이 엄마가 성서학부모회라는 단체에서 성서학부모회라는 곳에 저를 초청해가지고 이제 그의 강의를 시작했거든요. 네이버. 카페. 야, 이제 검색을 했네. 터뜨려 마우스가 못 든다. 우리 카페 유명해지는가 봐. 이건 우리가 늘 사용하는 다음 카페가 아니고요. 비상시에 대비해서 이제 여기다가 다음이 망할 경우에 대비해서 이제 네이버에 똑같이 하나 만들려고 제목만 이제 여기다 이제 우리 다음 카페에 있는 거 다 옮겨 놓을 거예요. 혹시 네이버 망하면 이제 다음 망하면 네이버를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죠. 여기 봐요. 보여요? 2006년 4월 4일 봄비 내리는 하늘이 쓸쓸한 날. 이거 내 옛날에 이런 이야기 안 했죠. 일기 쓸 때 내가 옛날에 다 강의한 거라. 일기 쓸 때 아이들 날씨 쓰잖아. 날씨 그냥 맑은 그림 이건 너무 창의적이지 않잖아. 그래서 자기 기분을 날씨로 표현하는 거죠. 우리 명희도 어릴 때 일기 쓸 때 그렇게 했어요. 날씨를 그냥 맑은 그림 비 이렇게 쓰지 말고 뭔가 이렇게 자기 말로 표현해 보는 거지. 기분이 꿀꿀한 날, 뭐 이런 식으로. 걔는 막 이렇게 했네? 이거 어디서 들었지? 제가 이 성산부모라는 곳에 2005년 11월 달에 들어갔어요. 2005년 11월, 12월 하고 방학해서 쉬고 다음 해 한 해 더 했거든요. 이제 다음에 2006년 3월부터 강의를 하는데 우리 겸이 엄마가 왔어요. 그 성산부모의 그 당시에 성서생협 또 와룡배움터 지금도 있어요. 와룡배움터 거기 같이 사무실을 쓰는데 겸이 엄마는 생협 회원이었는데 생협에서 뜬 이제 공고문을 읽고 이제 강의를 들어왔죠. 그래서 이날이 한 3번째 강의를 들은 날이래. 네가 한번 읽어봐. 이 한번 봐요. 아침부터 내리기 시작한 비가 저녁이 되어도 그칠 줄 모른다. 사랑하는 딸 겸이가 놀이터에서 더 놀지도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오전 내내 아이의 교육 문제로 명익이 아빠 강좌를 들었다. 책 읽기의 중요성에 대해 벌써 3주째 강조하고 계신다. 책 읽는 아이를 빚어간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누군들 모르겠는가. 책을 읽히기 위해서 여유로운 시간을 만들기까지는 엄마가 부모가 지금 모든 지금까지 학습 습관을 바꿔야 하는 것인데 그것을 결정하고 실천하기가 어디 쉬운 일인가. 꼭 우리 아이만 뒤처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과 다른 아이와는 그릇의 크기가 다르다는 생각들, 그 모든 것을 어떻게 버리고 새로운 나로 다시 태어나 아이와 눈높이를 맞출 수 있겠는가. 좀 더 일찍 많은 동화를 읽었다면 내 아이가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 역할을 엄마인 내가 다 해주지 못한 데 대한 자괴감이 든다. 하늘만큼이나 우울한 날이다. 아니, 이 좋은 강의 듣고 우울하다는 대부분 엄마한테 심정을 대변하고 있는 거죠. 강의를 좀 처음 몇 번 들으면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 그냥 뭣도 모르고 이제 동네에 따라 하다가 이렇게 강의를 듣게 되면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하던 것과 좀 다르고 이러니까. 근데 겸임마가 이렇게 굉장히 그 감각적이라는 것이 뭐 어디서 내떠나는가 하면 여봐요. 그 모든 것을 어떻게 버리고 새로운 나로 다시 태어나 아이와 눈높이를 맞추어 가야 한다는 걸 이렇게 3번 듣고 본능적으로 뭔가를 알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내가 하던 것과는 전혀 다른 그래서 새로운 나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웃기죠? 그러니까 전부 다 대부분이 이렇게 생각하고
하고 있죠. 그냥 옆집에서 언니들이, 동네 언니들이 그냥 이렇게 키우는 방식대로 그냥 따라가고 뭐, 그렇게 하는 뭐,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제, 이야기하다 내 이렇게 생각이 났지. 갑자기 왜 이야기를 했을까? 그래, 영어 유치원. 엄마 그래, 이제 4살 때, 4살 때부터 영어 유치원 보내다가 그래. 지금 이때가, 지금 2학년 때인가? 제가 강의 들어서 초등학교 2학년 때예요. 그러니까 영어 유치원 보내면서 원어민 집에 방문하고, 화상 영어하고, 또 뭐 있지? 영어 관련 과외 선생님 또 오고 3가지를 더 붙였었다니까. 해보니까 이제 잘하는 애들도 있고 막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잘 못 따라가니까 그걸 또 따라가게 하기 위해서 또 뭘 붙이고 막 이런 데서 고생 많이 했죠. 그것 때문에 겸이가 지금 영어를 잘하는 편이지만 그것 때문은 아니겠지. 그러다가 이제 초등학교 2학년 때 완전히 노선을 바꿔야지. 그리고요, 아무래도 어리다 보니까 유아 영어 교육을 하게 되면 실력의 발전 속도가 굉장히 더뎌요. 근데 4학년 때 시작한 이런 아이들 금방 또 확 늘죠. 예를 들면 학원 다녀도 그래요. 이건 뭐 때문에 그래요? 아이들의 인지 능력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유아들의 인지 능력은 우리 큰 아이들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고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때 괜히 많은 투자를 해봐야 성과가 별로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릴 때 막 영어 유치원 보낸다든지 이렇게 돈 많이 들일 필요가 사실 없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너무 일찍 시작하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될지 막막하죠. 영어를 계속 유지하려면 영어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뭐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학교에서도 영어로 다 하고 이런 거 같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니까 또 좀 애들 실력이 늘었다 하더라도 그걸 계속 유지하고 환경에 노출시키고 이래야 되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영어 유치원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그 소중한 그 어린 시기, 그 시기에 영어에 너무 신경을 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시간은 제한되어 있고 그러니까 우리말 책 읽기라든지 우리말 사용 시간이 현저하게 줄어들어서 큰 문제가 발생하죠. 우리말 어휘, 우리말 이해 능력 이런 게 확 떨어져가지고 굉장히 고생해요. 그래서 초창기 잠수에서 뭣도 모르게 이렇게 시작한 많은 아이들이 그런 어려움을 겪었죠. 실제로 제가 지금은 뭐 잠수에 안 하는 분이지만 그 유명한 그 당시에 유명한 아줌마 하나 있었는데 이 아줌마 대표적으로 애가 우리말을 못해가지고 반대로 매일 저녁마다 우리말 드라마를 봤어요. 우리말을 못해가지고 어릴 때부터 영어에 노출시켰어요. 그 부작용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어릴 때부터 이렇게 영어 유치원이나 이런 걸 중심으로 영어에 노출시키는 것이 그렇게 바람직하지만은 않다. 이걸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어린 엄마들이. 혹시 동생들, 친정의 동생들도 안 하실지. 그리고 오히려 이럴 때 뭐 해야 돼요? 어릴 때? 우리말 책 읽기 충분히 해요. 이거 안 하고 애들의 학습 능력이 향상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진짜 어려워요. 유전인자는 우리가 뭐 바꿀 수 없으니까. 그 다음 생각하는 것은 이제 영어 학원인데, 영어 학원에 가면, 영어를 잘하게 하려면 결국 영어의 바다에 빠뜨려야 되잖아요. 영어에 푹, 이걸 뭐 옛날에 그 뉴욕 때인가 무슨, 어디, 뭐 하여튼 미국 뉴욕에 있는 어떤 대학의 이 영어 관련 학과의 교수로 있던 우리나라 사람 하강호 선생님이 하강호 교수라고 있었는데 이분이 낸 책이 유명한 책이에요. 영어의 바다에 빠뜨려라. 이런 책이 한때 유행했어요. 이 영어라는 환경에 우리 아이들이 잠기게 하는 것. 그래서 이걸 보고 전문적으로 이멀전 학습법이라고 한다 했죠. 윤 선생이 이런 데서 그런 말씀이죠. 이멀전이면 침잠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영어의 바다에 충분히 빠뜨려야 하는데 과연 우리가 학원에 보내가지고 그 영어의 바다에 빠질 수 있을까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대부분의 학원 가면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많고, 학원 가서 뭐 친구가 노닥거리고 뭐 설레발 떨고 이러면 진짜 영어 듣는 시간은 얼마 안 돼요. 그렇죠? 그리고 웬만한 학원은 물론 요즘 뭐 학원 좋은 데도 있긴 있지만 태반이 우리말이고 이런 식이니까 영어 학원 보낸다고 해서 영어 환경에 이렇게 노출시키는 영어에 빠뜨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영어 잘하기 어렵죠. 그리고 어차피 잘못하면 이제 학습해야 되는 이런 이제 일이 생기니까. 그리고 좋은 학원은 좀 덜하지만 좋은 학원은 어떤 단점이 있는가 하면 대부분은요 애들 시험을 쳐가지고 수준별로 반 편성을 해요. 그러니까 좋은 학원일수록 잘하는 놈만 뽑지. 그러니까 좋은 학원 어떻게 뽑히지? 예를 들면 청담에 뭐 알바트로스 봐 들어봤어? 청담은 반 이름을 전부 골프 용어를 쓰잖아. 아닌가? 맞죠? 이글 아이씨 아유 골프 용어 있잖아. 골프 버디 반 없지. 버디 반 있나? 청담 가면 알바트로스가 뭔지 알아요? 검색해봐. 알바트로스는 4홀짜리 홀에서 한 방에 쳐가지고 구멍에 집어넣는 거, 이게 알바트로스 아니거든. 파라는 게 뭐야? 파라는 게 정해진 타수로, 예를 들면 3홀 3홀 같으면 3번 쳐가지고 구멍에 집어넣으면 파죠. 파. 뭔지 알아? 3번 쳐서 구멍에 집어넣기로 되어 있는 코스에서 4번 치면 어떻게 돼요? 보기죠, 보기. 보기 하나 플러스 1 되는 거라. 홀 인 원이라는 말이에요. 홀 인 원. 홀에 한 방에 쳐서 집어넣었다 이 말이거든. 홀 인 원. 그러니까 보통은 파3 홀에서 파3로 가면 3번째가 집어넣는 홀에서 이 티샷 할 때 티샷 한 공이 바로 구멍에 들어갔을 때 홀 인 원 이렇게 말해요. 버디는 정해진 타수보다 하나 적게 쳐서 구멍에 집어넣을 때 버디. 2개 적게 쳐서 집어넣으면 이글. 3개 줄에서 집어넣으면 이게 알바트로스가. 맞아? 그러니까 청담 가면 이렇게 골프 용어로 전부 반을 편성한다니까. 그리고 알바트로스만 가락하면 영어 흡수를 잘해야 되죠. 꼭 그것뿐인가? 청담보다 더 좋은 학원이 뭐죠? 최근에 생긴 거. 그리고 최근에 생긴 건 아니지만 그 외국 자본이 주에 수성구에 있는 아발론 그래. 아발론 가면 청와대 정원 이름을 따서 반 이름 녹지원 들어갔어. 청와대에 있는 정원 이름이라니까. 그러니까 좋은 학원 가가지고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그래도 영어 좀 해보라 그러면 우리가 영어를 되게 잘해야 돼. 그래가지고 리딩 레벨 테스트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야 좋은 반에 편성돼요. 그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결국은 좋은 학원의 커리큘럼이라는 것도 누구나 이렇게 영어를 잘하게 하는 이런 코스는 아니고, 가만히 놔둬도 잘할 놈들, 그런데 가가지고 잘할 애들은요, 가만히 놔둬도 잘한다니까. 그래서 뽑아가지고 학원의 이름을 더 높이는 거죠. 학원의 마케팅이 뭐예요? 잘하는 놈은 학원비도 안 내고 오게 하는 놈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우리 학원 다닙니다. 어디요, 동네 비대한 학원도요, 그 학원에서 재수 좋게 학원에 잠깐 한 달 다녔던 애가 남북일청 영지원에 선발돼봐. 막 현수막 걸죠. 우리 학원 출신 누구 그래가지고 나중에 내가 어떤 일이 벌 수 있다 알아요? 학원에서 서울대 보낸 그걸 자랑하기 위해서 그 내건 프랜카드에 이름 적혀야 숫자 다 합하면 서울대 정원보다 많아. 뭔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잘하는 아이들 중심으로 운영된다. 좋은 학원이었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평범한 우리 아이들이 영어를 잘하게 하는 그런 환경은 아니다.
그러니까 뭐 좋은 학원 가면 될 줄 알지만 천만에 갔어. 가끔 가면 그런 데 가도 잘하는 애들 있어. 그런 애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집에서 똑똑한 엄마들이 영어 DVD 많이 보게 하고 영어 책 많이 읽게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잘할 수 있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학습지 같은 것도 튼튼 영어나 윤센에서 통과하고 내는 거 보면 우리 아이가 뭐 교환학생 갔는데 뭐 원어민과 뭐 막힘없이 대화를 했어요. 이치라. 튼튼 영어나 윤센 커리큘럼을 따라서 그냥 해가지고는 안 되고 절대로. 그것과 함께 뭐 해야 돼? 영어 환경에 많이 노출시켜야 돼. 영어 방송을 많이 보게 한다든지 영화를 많이 본다든지 영어 책을 습관적으로 읽는다 이래가지고 높은 성과를 내는 거지. 그 커리큘럼만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리고 학원은요, 뭐 다 아시는 이야기지만 아이들 영어를 잘하게 하기 위한 목적만 있는 게 아니고 학원의 부가가치를 높여서 되팔고 이런 걸 해야 되거든. 사실은 좋은 학원일수록 사업적인 측면이 훨씬 더 강화되어 있죠. 아발론 같은 건 외국 자본을 유치했다, 코스닥 자본을 유치해가지고 그렇게 한 방에 막 전국에 학원을 막 세웠잖아요. 문강 같은 건 순진한 거지. 문강은 대구 출발해가 고생하면서 막 입소문 나가지고 분당까지 진출하고 막 LA까지 진출. 이게 이제 좀 다른 경우고 반대로 이제 자본의 힘으로 밀고 들어오는 이런 좋은 학원도 많이 있어요. 이런 학원들은 이제 상장해가지고 학원의 가치를 높인 다음에 팔고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영어학원을 보내다 보면 이제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만 영어를 잘하면 잘할수록요,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거의 매일 영어에 매달려야 되죠. 잘못하면. 학습하는 이런 방식을 취하면 그렇게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영어에 뭐, 투자하는 시간이 많아지고, 이래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다른 거 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지금 아이들 어려서 잘 모를 수도 있지만, 한 고학년쯤 돼가지고 영어 수학 학원을 2개를 딱 보내게 되면 다른 거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우리 전부가 뭐 다른 것도 해야 되잖아. 아직 어리니까 아이들. 예, 악기도 하나쯤 해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학교 숙제도 해야 되고, 책 읽기 중요하다면 책 읽기도 해야 되지. 그죠? 또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수학 공부도 해야 되는데, 어릴 때 뭐 가족 단위 여행도 많이 해야 되고, 할 일이 많은데, 영어학원 보내봐요. 그럼 영어학원에서 또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숙제 얼마나 내준지 알아? 왕창 내주죠. 단어 시험 맨날 치고 뭐. 단어 시험을 통과하지 않으면 집에 잘 안 보내주고 막 계속 남겨서 외우게 하고 이러니까 엄마들이 그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집에서부터 엄마들이 먼저 테스트 하죠, 저녁에. 그러다가 애 잡고 막 그리고 싸우고 막. 그러니까 영어 학원도 사실은 현명한 선택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영어 학원하고 빠이빠이 하란 말이 아니고 학원을 가야 될 때가 있어. 저는 말씀드렸죠. 목표가 분명할 때 우리 아이는 특목고를 가고 싶다. 특목고에서 토플을 요구한다. 이럴 거면 토플 점수를 높이기 위해서 이 잠수의식으로 영어를 충분히 한 다음에 점수를 높이기 위해서 이제 딱 하고 가는 거라. 그래서 토플 공부를 집중적으로 해요. 그때는 영어에 충분한 노출이 뒤따르기 때문에 점수가 금방 오르죠. 토플 같은 거 시험 공부를 하게 되면요, 점수가 금방 올라요. 이미 영어에 노출되어 있다면 말이에요. 탭스도 마찬가지고 보통 문제은 행식이죠. 문제은 행식으로 계속 이렇게 돌려가면서 내기 때문에 그 어떤 패턴으로 문제가 나온지를 이제 좀 강의를 듣고 이렇게 익숙해지면 점수가 상당히 잘 오르게 돼요. 그 아이 영어 실력이 되죠. 그래서 그런 경우 또는 우리 아이가 내년에 중학교를 간다. 중학교 가는데 아무래도 중학교에서는 문법 시험을 내는 거 내신 시험에서는 좀 이렇게 좀 이렇게 뭐지? 외워야 되는 이런 문제들이 나온다. 예를 들면 여기에 대비하고 싶다. 이러면 이제 초등학교 6학년 겨울방학 때 어떤 학원에서 문법 단기 특강을 한다. 2달짜리 특강을 한다. 이런 거 목표가 분명하죠. 그럴 때 보내면 되죠. 이런 식으로 무슨 목표가 있을 때 아니면 이제 고등학생이 외국대학 가려고 하는데 토플 점수가 필요하다. 이럴 때 보내고 뭐 이런 식으로. 이번에도 내 아는 어떤 아이 하나 필리핀에 유학 가 있는데 필리핀에서 공채학교 다니는데 이제 외국 대학을 가려고 하니까
토플 점수를 요구해요. 그래서 지금 한국에 들어왔어. 고등학교 2학년 때 여름 방학 동안 2달 동안 토플 학원을 다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 애도 교환학생 가려고 하니까 전에 말했죠. 뭐 하려고 하다가 워킹 할리데이 하려고 하다가 한국에서 알바 한 번 안 해본 놈이 외국 가서 접시 따가까지 손톱 빠질까 봐 겁난데 그래가지고 이제 워킹 할리데이 포기하고 이제 교환학생으로 바꿨거든. 교환학생 가려고 하니까 두 가지가 딱 생각나는 거예요. 1학년 때 실컷 놀아가지고 학점이 개판이야. 2점대. 그러니까 학점을 선택해야 된다. 하나. 다른 하나는 토플 점수를 요구한다. 그 지금 이제 제대하고 나오면 이제 토플 공부하겠다고. 토플 학원 보내더라고. 우리 아이 입에서 이제 공부하겠다는 말이 나오면 최근이 처음이에요. 괜히 내가 겸손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고 실제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이들이 뭐 그냥 맨날 뛰놀려고 하는 건 너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면 우리 애는요 소문난 모범생이라 진짜예요. 교회에서도 그렇고요, 잠수내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소문난 모범생이잖아요. 근데도 한 번도 자발적으로 공부하려고 한 적이 없다고. 진짜예요. 그러니까 위로를 받으시라고. 최근 들어서 이제 군대가 제대할 때쯤 되니까 묵고 살 일이 막막하고 이러니까 조금 이제 정신 차려지나 봐. 그러니까 우리 애는 가만히 놔두면 지가 지 앞에 다 챙겨간다니까. 너무 어리니까 이제 조금 공부하는 거 조금 도와주는 거죠. 그러니까 영어 학원을 문득대고 보내놓고 영어를 잘하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고, 좋은 학원일수록 비싸고 성과는 별로 없고. 좋은 학원 가서 잘하려면요 유진자가 좋았습니다. 간단해. 뭘 해도 그냥 그는 아니 영어 학원 가가지고 그 빡친 커리큘럼 따라하고 잘할 애들은 그냥 튼튼 영어 시켜도 돼. 그래도 다 따라갔다니까. 튼튼 영어 훨씬 싸지? 자, 학원은 그러면 우리 집에 돈도 좀 있고 하니까 다음에 왜 원어민 선생님 우리 집에 불러서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있죠. 우리 집에 불렀나? 자, 개면이부터 불렀답니다. 옛날에. 그러니까 우리 젊은 마들이 해볼 걸 개면마가 다 해봤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게 그 말이에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졌다는 말이 뭐 무슨 종교적인 신화화된 이야기가 아니고, 개면마 이야기 들으면 젊은 엄마들이 걱정하고 고민하고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해보고 싶어 하는 그 모든 것을 먼저 그 과정을 거친 사람이 있죠. 그래서 먼저 그 과정을 거친 사람들의 삶에서 나오는 어떤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내가 고생 안 해도 되지. 이걸 보고 이제 나 대신 십자가를 졌다 이런 말이에요. 원어민 교사는 일단 첫 번째 어려운 게 좋은 원어민 선생님을 구하기가 어렵다. 그게 좋은 선생님이 아니지 우리야 영어도 못하는데. 내 거의 뭐 외국 사람들 거의 다 똑같이 생겼거든. 요즘 내 맨날 메이저리그 보잖아요. 메이저리그 보면 그놈 같이 생겼어. 근데 우리가 보고 우리 아이에게 진짜 도움이 될 만한 실력 있는 원어민 선생님인지 어떻게 알아? 안 그래요? 실력 있는 원어민 선생님이 우리 집에 오겠나? 한번 생각해보라고. 실력 있으면 미국에서 대학 교수 하거나 뭐 고등학교 선생님 하지. 이 후진국에 와가지고 미안한 말이지만 외국 애들이 우리나라 보면 후진국이죠. 우리가 꼭 말레이시아 보는 거하고 비슷해. 뭐 기분 나쁘지만 할 수 없어. 그래 왜 외국에 실력 있는 선생님이 이 달 쏘고 있는 우리 집 구석까지 오겠냐고. 확률상 불가능하다. 근데도 뭐 코 크고 뭐 머리 노랗게 오면 다 좋은 원어민 선생님인 줄 알고. 우리 거꾸로 한번 생각해. 우리가 한국말을 가르친다 이렇게 생각해봐요. 한국말 할 줄 안다고 다 티칭 능력이 있나? 그렇진 않아요. 외국에서는 뭐 깡패도 외국어 잘하는데, 영어 잘하는데 뭐 하다 왔는지 왜 우리 그래서 외국에서 뭐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가가지고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영어학원 분당에서 뭐 유명한 영어학원 강사하고 이런 사람들 뉴스에 많이 보죠. 물론 이건 최악의 경우를 예로 든 거지만 우리 집에 오는 영어 선생님이 과연 효과적으로 우리 아이들 그 영어의 세계를 인도할 적절한 선생님인지 이걸 그런 분을 구하기 진짜 어렵죠.
뭐 사람 좋은 사람들 많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니 실제로 카드라니까 우리 교회에 초창기 이제 저보다 선배 누나 형들 누나들 이제 목사님 우리 전쟁의 스승을 이제 대학생 때 만났거든요. 근데 대학생 때 만났던 그 동산간호전문대학 다니던 누나가 한 명 있어. 그래서 목사님 따라서 그 20대를 보내다가 그 이제 목사님과 같이 살려고 하니까 이제 그 같이 맨날 이렇게 지금 꼭 하는 그 남자들 남자 대학생들 중에서 이제 결혼해야 이제 이렇게 살아남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자기 마음에서는 남자가 없어가지고 교회 목사님하고 같이 안 살고 이제 바깥 남자 만나러 가가지고 시집 갔어. 그래가지고 시집 가서 만난 남자가 나중에 어떻게 대우 전자에 근무했는데 나중에는 마지막 발령지가 영국이었어요. 그 영국에 가서 오랫동안 살았지. 영국의 현지 법인에서 근무하거든. 결국 그 현지 법인자까지 했어. 대우전자에. 맨체스터에 사는데 그러니까 20대 때 그 천국 같은 생활을 하다가 남자 만나가지고 이렇게 갔는데 영국 가서 뭐 20년인가 그렇게 살아보니까 그 20대 때 대학생 때 그 살았던 그 삶이 계속 잊혀지냐고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 누나가 결국 20몇 년 만에 우리 목사님 생각이 나가지고 영국에서 우리 목사님 찾아왔잖아. 근데 한국에 찾아온 게 아니고 그때 우리 목사님 이제 건강해가지고 미국 미주 순회를 갔는데 제가 작년에 미국 갔죠. 그 옛날에 우리 목사님 직접 갔어요. 목사님 이제 미국에 있는 목사님 좋아하는 형제들 만나서 대도시로 순회할 때인데 그때 뉴욕에서 큰 집회를 했는데 그때 이 누나가 뉴욕, 영국에서 뉴욕은 좀 가까운 편이죠. 한국보다. 그래서 뉴욕에 찾아왔다니까. 그래가지고 막 울고 막 반가워가지고 막 하고 막 이랬어요. 그리고 나서 이 누나가 자기 20대를 그렇게 이렇게 자기 딸에게 누리게 하고 싶어가지고 이 큰 딸이 있는 딸이 둘 있는데 둘 다 막 영국에서 유명한 영재죠. 큰 딸이 옥스퍼드 나왔거든. 옥스퍼드 나왔는데 대구로 보낸 거야. 이 대구에서 좀 행복하게 살라고. 그래가지고 얘가 대구 내려왔잖아요. 지금 이제 결혼도 하고 이랬는데 그 하여튼 아가씨 때 대구 내려와가지고 이제 대구 생활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우리하고 함께 교회 다니는데 먹고 살아야 되잖아. 그래서 취직을 하려고 영남대학교에 원서를 냈잖아. 그것도 영남대학교 무슨 영어과의 교수 뭐 이런 원서를 낸 게 아니고 영남대학교 어학당에 왜 중국 학생들 한국어 가르치고 이런 거 있죠. 그 영남대 학생들한테 영어 가르치고 이러는 거야. 어학당 강사로 원서를 냈어. 그래 면접을 보러 가니까 영대 영어과 교수들이 당신 영어 안 봤습니까? 이 학벌 가지고 이 시골 경산에 와가지고 그것도 교수직도 아니고 아니 옥스퍼드 나가지고 영대 교수도 안 와요. 그러니까 이 면접 보는 그 영어과 교수들 깜짝 놀래가지고 당신 이 좋은 이 뭐지 스펙 가지고 여기 뭐 하려고 왔습니까? 이거야. 왜 이야기 꺼낸 줄 알아요? 우리 집에 오는 달서구에 오는 원민 선생님은 절대로 좋은 선생님 올 수 없다 이 말 하는 거야. 이건 아주 예외적인 경우죠. 이 엄마의 그 한 때문에 그 외국 나가서 그 정착해서 살려고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지금 맨체스터 한인회 회장한다니까. 이 누님의 남편이 박지성이 속했던 축구팀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잖아요. 그 한인회 회장에서 봐요. 저도 그 누나한테 저거 선물 받았잖아. 맨체스터 유니폼. 지금도 있어, 빨간색. 그러니까 원혜민 교사에 너무 목내지 마시라고. 정말 물론 사람 좋겠지만 좋은 우리 아이를 이 영어의 세계를 잘 인도할 그런 막 훌륭한 선생님 오기는 어렵고 한 시간당 돈 얼마 좀 달더라. 돈 비싸죠. 시간당 페이 얼마더라. 뭐 가격은 모르겠네. 우리는 안 해봐가지고. 하여튼 비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싸니까. 그리고 이 한국에 와 있는 이 원어민 선생님들이 이제 이 한국에서 자꾸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딱 요령이 생겨. 그러면 이제 자기가 맨날 했던 교재 가지고 써먹는 거라. 그러니까 아이의 현재 상태나 아이에게 적절한 교재를 찾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냥 익숙한 그런 교재를 가지고 하자 하고 막.
이렇게 하면 이제 할 말 없죠. 우리 아이가 적절한 커리큘럼이 이렇게 짜지지 않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선생님 우리 아이한테 적절하게 지도하는지, 수업 내용을 내가 평가할 수 있어, 없어? 이거 들을 줄 알아, 엄마는? 애하고 뭐, 선생님하고 방에 들어가가지고 뭘 하고 있어. 그럼 뭐 하는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평가도 못하니까 피드백도 안 되고, 뭐 조언도 못하고, 아, 우리 아이 이렇게 이끌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영어가 돼야지. 엄마, 뭐 이건 내가 자주그렇게 설명하는 다 알죠? 그냥 원어민 교사는 구색 맞추기 이거 단어 만났는데 자랑하려고. 우리 집에 원어민 선생님 없네. 자랑할 거야. 이런 거 하지 말라고 내가 하는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조기유. 이건 뭐 여러 번 말씀드려서 내가 새삼스러운데 조기 유학이나 또는 방학 때 하는 영어 캠프 내한테 자꾸 묻던데 묻지 마. 형편 되면 보내고 돈 남으면 기대하지 말고 아주 간단하게 영어 캠프 보내가지고 무슨 큰 무슨 성과 얻을기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큰 착각이 된다. 큰 기대는 절대로 하지 마시라. 그리고 영어 캠프에서 성과를 좀 보려면 제대로 된 영어 캠프는요 다 영어 잘하는 놈들이 가야 돼. 이제 뭐 잠수이거 DVD 볼까 말까 하면서 이런데 보내가지고요 그냥 애 스트레스만 받게 안 돼. 어떤 애는요 실제로 가가지고 뭐 가는 동안 계속 울고 막 스트레스 받아요.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가가지고 실컷 놀고 막. 근데 대부분의 영어 캠프는 그냥 엄마는 이제 요즘 이걸 알아가지고 대보고 뭘 하는가 하면 그냥 큰 기대는 안 하고요. 그냥 경험이나 좀 쌓게 하려고요. 경험 쌓게 하려고 수백만 원 들여가지고 캠프 보면 그거 가지고 그냥 이게 여행이나 보겠죠. 영어 캠프 말고 엄마 둘이 여행 가는데 캠프 비용 가지면 엄마하고 애하고 어디 뭐 여행 갔다 오고 이러면 되죠. 해외여행. 이건 잠수에서 좀 못되게 써놨는데 어차피 새는 바가지는 해외 나가서도 샌다. 이게 내 말이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엄마들한테 노골적으로 말 못해. 삐질까봐. 이 책에서 말씀드려요. 어떤 분들은 그런 경우 있잖아요. 어차피 뭐 한국에 있어도 맨날 게임이나 하고 막 별 공부도 안 하는데 그냥 캠프나 보내가지고 막 엄마 마음 편하고 혹시 뭐 애는 또 영어 좀 배워올 줄 아나 하면서 혹시 영어 좀 배워올 줄 아나 이거는 절대로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학습 습관이 한국에서 돼 있고 우리말 학습 습관이 돼 있어야 영어도 제대로 하게 되고 여기서 뭘 얻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어떤 엄마들은 조기 유학이나 캠프 같은 거 보낼 때 이제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웬만한 데 가면 한국 사람들 득실득실 하거든. 그러니까 뭐 외국인 외국에 나가서 어떤 도시에서 학교를 보내도요 우리나라 애들끼리 옮긴다니까. 이건 이제 엄마들이 알아. 이제 우리나라 엄마들 워낙 똑똑하니까. 그래서 한국 애들 없는 데 보낸대. 근데 문제는 한국 애들 없는 데는요 좋은 데가 없어. 우리나라 엄마들 워낙 똑똑해가지고요 좀 교육 환경 좋고 보낼만 한 데는 다 한국 사람들 가 있어요. LA에도 가면 LA 그냥 캘리포니아 전체적으로는 LA라는 게 그 캘리포니아 지역 전체를 뭐 LA라고 부르기도 하고 아니면 LA는 한 도시 이름이죠. 근데 이런 도시들을 그 LA 주변에 있는 도시들도 다 우리 통상 LA 이렇게 불러요.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작은 도시들이 많이 이렇게 있죠. LA 근교에 가면 얼바인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완전 그 LA 근교에서 떠오르는 조기유학 그 대상지로 유명하죠. 그거는 진짜 내가 가봤는데 진짜 학교 시설 좋고요. 초등학교 때 직접 가봤어. 작년 가을에 어쩌고 진짜 시설 잘 돼 있고 오전역하고 동네가 조용하고 막 이래. 근데 그 집값이 엄청 비싸고. 왜 비싼 줄 알아요? 교육 환경이 좋아가지고 한국에 유학을 많이 와.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 때문에 집값이 올라가죠. 얼바인이라는 곳이 유명하다. LA 쪽으로 보내면 다 거부는 그러니까 뭐 좀 보낼만한 좋은 환경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있고, 우리나라 사람들인데 가면 우리나라 애들이 지금끼리 올려요. 그 영어 안 해도 돼. 돈만 깨먹고. 우리나라 사람 없는 데를 찾아가면 별로 뭐 보내고 싶지 않은 곳이고, 이러니까 이거 참 어렵죠. 그러니까 쓸데없이 보내지 말고. 그리고 정말 애 혼자 보내면 안 된다 했죠. 정말 어쩔 수 없이 보내도 애 혼자 보내면 속상하다. 내 주변에도 애 혼자 보낸 적 있어가지고 내가 말을 함부로 못하게. 가능하면 엄마라도 따라가야 되고. 근데 이거 엄마 따라가고 아빠는 그냥. 얼마 전에 칠곡에서 그래, 우리 화요 모임에 오는, 우리 화요 모임에 성경 공부하는 모임에 70 먹은 할머니가 한 분 와요. 우리 교회 어떤 누님인데, 초등학교 교사도 대학부인데, 이분한테 들었는데, 칠곡에 자기 딸하고 사위가 어떤 아파트를 샀대. 근데 그 아파트가 자기 사위가 사기 전에 어떤 사람이 자살했단 말이야. 그걸 나중에 알아가지고 지금 딸하고 사위가 그 잠도 못 잤다. 그래서 막 걱정해가지고 같이 자주로 갔다잖아. 근데 누가 자살했는가 하면 기러기 아빠. 신문에 나왔다더라. 기러기 아빠가 자살. 맨날 돈 벌어가지고 밖에 보내주고. 그러니까 애 혼자 보내기 너무 위험하고, 그러니까 보내면 안 되고, 그럼 엄마라도 따라가야 되는데, 엄마라도 따라가면 아빠는 감동이야. 그래, 기러기 아빠. 남자들 여자도 못 사는데. 그러니까 이거 보통 일이 아니죠. 그리고요, 또 가서 어떤 경우에는 좀 잘 지낼 수도 있어요. 문제는 또 돌아오면 우리나라 교육이 적응을 못해. 근데 이번 토요일날 어떤 맹기 우리 교회 후배인데 어떤 엄마한테서 전화를 또 받았어요. 휴어라는 데를 우리 애가 축가를 가려고 하는데 삼촌 축구하는 데 따라가고 싶어 한다. 얘가 이 축구하러 올 애가 아닌데 완전히 자유분방해가지고 얘가 이제 고등학교 때 교환학생으로 LA 갔거든. 그래가지고 1년인가 2년 있다 한국으로 돌아왔어. 한국 교육 적응 못하는 거야. 여기 어떤 고등학교 갔는데 도저히 막 한국에서는 막 두발, 요즘은 괜찮지, 두발 자유했지만 두발 뭐 하죠, 뭐 앉아 있으라 하니까 얘가 막 미국의 그 학제에 놀다가 미국에서 자유분방에 놀다가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 할 수 없이 전학을 시켰어. 어디로? 오성고등학교. 오성고등학교 우리 교회 형이 있어가지고 거기 이제 삼촌 좀 놀아주고 하면 좀 적응할까 싶어가지고 오성고등학교 갔다니까. 근데 그 오성에서도 맨날 담 넘어가가지고 가시나들 만나고 있잖아. 거기 가다가 결국 취했잖아. 치고 검정고시를 했다. 저 송원학원 다니면서 검정고시를 했어. 그러다가 검정고시 했겠지. 근데 뭐 대학 갈 데가 있나? 그래도 공부해가지고. 그리고 뭐 이번에 원래 신체검사하고 군대 갔잖아. 문제는 군대 가가지고 이틀 만에 전화 나왔어. 한국은 이거 학교도 병영문화죠. 군대식 문화 이런 게 많잖아요. 그 군대 갔는데 요즘은 군대 가면 일주일 동안 적응기간을 줘. 신체 검사하고 뭐 이렇게 머리도 깎고 뭐 이러면서 이제 딱 일주일 동안 거기서 이제 그 숙소에서 이렇게 뭐 이런저런 거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일주일 후부터 훈련을 시작하거든. 그러니까 일주일 안에 나가도 살인이 아니야. 애가 들어가서 이틀 만에 나왔죠.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아무것도 하는 일 없이 있는데 곧 가야 되는데 축구하고 싶다. 이제 한 예죠. 그러니까 외국에 가서 그 자유분방한 그런 상황에서 아이들이 어린 시절 보내고 그게 습관이 되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 쪼여지는 이런 생활에 적응하기 참 어려워요. 그래서 그것도 만만한 일이 아니거든요. 그 영어 하나를 위해서 이렇게 밖에 나가는 건 낭비죠, 낭비. 제가 그랬죠. 기회비용이 너무 크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거 쓸데없고 하지 말고. 그래서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잠수의 영어를 시작한 거예요. 시작하고 이게 벌써 십몇 년이 흘러가지고 생각해보니까 사실 이 길밖에 없거든. 영어를 잘하게 하려면 영어에 많이 노출하는 방법밖에 없어.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으로
아이들을 영어에 노출시킨 엄마들의, 똑똑한 엄마들의 선진적인 성과가 이렇게 잠수대라는 것을 통해서 집대성되거든요. 잠수는 이외에도 제가 말했죠. 인터넷 외국어 전문 서점 애플리스 하는 데 가면 검색해보면 거기에 솔빛 엄마라는 분이 거기서 게시판을 할당받아가지고 또 후배들한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솔빛 엄마 낸 책 또 따로 있다 했죠. 엄마표 영어 연수. 이 솔빛 엄마가 옛날에 초기에 잠수대에서 같이 활동했어요. 그 잠수는 영어교실을 처음 만들 때 진짜 선진적으로 이렇게 하던 사람들이 딱 두 명 있었어. 한 사람 울산의 솔빛이 엄마, 대구의 요한이 엄마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그때 잠수는 연구실 1기로 출발했어. 이 두 사람이 아이들 키우는 성과를 이렇게 녹여서 잠수는 게시판에 올렸거든요. 연구실 1기니까 자기 경험을 올리죠. 그래가지고 그 뒤를 따라서 잠수는 2기가 그때 6명인가 시작했어요. 그게 누군가 하면 잠수님. 그 다음에 잠수에서 지금도 제일 영향력 있는 글자 파스칼림이라고 있어요. 잠수님 파스칼림. 그리고 아까 말한 이대 나온 여자 사철나무. 그리고 또 몇 명 있었는데 아테나님이라고 있어요. 이 양반은 애들이 공부하고는 좀 상관없고 이래가지고 나중에 이 애가 우리 애하고 동기인데 나중에 뭐 중국 유학 가고 이래가지고 예능 쪽으로 갔는데 한예종 쪽으로 갔죠. 영화 감독 하겠다 하고 이렇게 간 애가 있어. 이 아테나님이라고 있어요. 이런 분들이 6명이서 이제 2기씩 잠수의 연구실 2기로 시작합니다. 그때 저는 저것들 미쳤다 그랬어. 속으로. 무슨 영어를 제 목숨 걸어 싶어가지고 저는 그때 당시에 잠수에서도 우리말 책 게시판에서 주로 놀았어. 우리말 책, 창의적인 책 소개하고 뭐 이렇게 놀았는데 그하고 몇 달 있다가 솔빛 엄마가 책을 냈잖아. 그때 낸 책이 엄마 영어 방송이 들려요. 지금은 그게 개점 증보돼가지고 엄마표 영어 연수라고 했죠. 그 책이 딱 나왔는데 그 책을 제가 딱 사서 읽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내가 밤에 잠을 못 잤어. 그때 우리 애는 윤수년 영어 하고 싶다 했잖아. 그 책을 읽는데 내가 막 가슴이 벌쩍벌쩍 뛰는 거야. 밤에 잠이 안 와. 야, 영어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내가 왜냐면 윤수년 영어를 5년 해보니까 딱 알겠어. 견적이 딱 나와. 이거 뭐 새가빨리 학습해야 되죠. 단어 외우고 문장 외우고 뭐 고생한 옛날 우리 하는 방식으로 똑같이 학습하는 거라. 늘 일과 스트레스 받죠. 그러니까 윤선생님하고 선생하고 내하고 많이 싸우고요. 애 스트레스 줘가지고. 아침마다 막 전화 와가지고 막 애 깨우고 막 애는 막 윤선생님 교재 찾아서 뛰댕기면 내가 열받아가지고 또 막 니는 그것도 하나 제대로 똑바른 자리에 못 놨지 막 하고 얘는 잠도 덜 깬 상태로 전화로 뭐 영어로 뭐 선생님이 막 월럭 하면 뭐 지금 월럭 해야 되는 그 마음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니고 외워서 하는 거예요. 외워서 하는 거. 그 책에 있는 대로 진도대로. 그리고 외국인들 만나면 꼼짝도 못하고 한계가 딱 느껴지더라니까. 우리 초등학교 왔는데 근데 솔비도 막 책을 딱 읽어. 그러니까 그 책을 딱 읽으니까 야 영어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그때 잠수는 영어 게시판에서 저 미친년들 아이가 가서 속으로 이렇게 했던 걸 내가 얘기하고 진짜. 왜냐면 솔비 엄마가 울산 참교육 학부모의 울산 지부장이거든. 그럼 무슨 참교육 하는 딴 아줌마들이 식민지 영어에 저렇게 목숨을 걸나 싶어가지고 몹시 기분이 나빠. 근데 나도 우리 자식 키우는 데는 식민지가 나발이고 내 아이 잘 키우려고 하니까 내 가치관도 변하더라니까. 이게 막스의 말이 맞다는 거예요. 의식은 물질에 의해서 규정된다. 의식보다 물질이 더 선차적이다. 이게 막스의 개념. 이게 유물론이에요. 유물론. 반대로 유심론은 뭔가 관념론은 뭔가 하면 어려운 얘기 하지 말자. 세계를 이렇게 지배하는 철학이 두 가지에서 유심론, 관념론과 유물론이죠. 관념론은 우리의 의식, 생각, 의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말이에요. 여기서 모든 것이 파생한다 이런 뜻이고 막스는 거기에 반대로 말했죠. 그렇지 않다. 의식도 물질에 의해서 규정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아이 키워보니까 막스의 말이 또 맞아. 내가 막스주의라서 하는 말이 아니고 내가 교육정책도요. 저는 진보적인 편이니까 교육정책은 진보적인 교육정책을 항상 지지했거든. 나중에 내가 아이를 직접 키우다 보니까 어떤 일이 보이죠. 우리 애한테 유리한 입시 정책을 내가 지지하는데 이게 진보적이 아니더라고. 진짜.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그래, 그러다가 그래. 근데 식민지 연ung 나와서 설교 뭐 욕하다가 그 책을 딱 읽고 내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밤에 잠이 안 오니까 이렇게만 하면 되는 듯 싶고 가슴이 뛰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바로 인생 접고 이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소위 잠수네요. 뭐. 먼저 우리가 우리말을 배우듯이 똑같은 코스를 거쳐서 영어에 우리 아이들이 노출되면 자연스럽게 귀가 뚫려요. 귀가 열리고 그 다음 말하게 되고 이게 자연스럽죠. 우리가 한국말을 우리 아이들 배울 때도 똑같았어요. 그랬죠? 아이들이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요람에 누워있잖아요. 근데 아이들 주변으로 엄마 아빠 대화 소리, TV 연속곡 소리 그 관리사무소에서 안내방송하는 소리 이런 많은 소리들이 들려요. 이게 계속 들려가지고 어느 날 아이들한테서 뭐가 어떤 말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언어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그거죠. 한 언어에 2000시간 정도 노출하면 애들 귀가 열리고 그 다음 말이 시작되고 이렇게 한다는 거야. 우리가 아이들한테 그렇게 해보니까 진짜 못해. 그래서 잠수내에서 처음에는 듣기부터 한 거야. 설비도만은 터잡기, 소리잡기, 여기 말씀드렸죠. 의미잡기 쓰기 말이야. 이거 옛날에 다 강의한 거죠. 근데 잠수내에서는 이걸 이제 설비 엄마가 잠수내에서 탈퇴하고 딴 사람 차례가 나가는 바람에 설비 엄마가 쓰는 책대로 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잠수내에서는 새롭게 남아있는 엄마들이 잠수님을 비롯해서 책을 내는데 잠수님 혼자 내는 게 아니고요. 잠수에 있는 오래된 사람들이 팀을 짜, 테스크포스 팀을 짜요. 파스칼님 같은 분이 늘 들어가죠. 파스칼님 아들은 우리보다 한 해 어린데 애가 바흐라는 대학을 가졌는데 얘는 학교 공부를 억수로 잘해가지고 내신에서 늘 정규 1, 2등 했어요. 그래가지고 서울 공대 갔었어 지금. 그 파스칼리나 이런 분들이 이제 그 자기들 경험을 모아가지고 같이 이렇게 의논해가지고 책을 내요. 그래서 이름도 바꾼 거죠. 적응과정, 발전과정, 심화과정, 보수과정. 그리고 각 과정을 이제 어떻게 구분하는가 하면 어떻게 구분하지 않아? 뭘로 구분하는가 하면 학원에서 즐겨 하는 방식으로 학원에서는 항상 아이들의 영어 실력을 평가할 때 리딩 레벨로 평가해요. 읽기는. 그래서 잠수에서도 바깥에 학원을 의식해서 이제 이 과정을 구분할 때 그 아이의 리딩 레벨로 우선 딱 간단해요. 그 전에 애가 뭘 했든지 상관없어. 윤생을 100년을 했든지 뭐 특전 영어를 50년을 했든지 상관없이 이 잠수에서 말하는 제1 단계 제1이라는 건 잠수의 1단계라는 뜻이에요. 제2, 3단계가 제2, 3단계가 보통 외국의 초등학교 1학년 그러니까 제1 단계의 영어책을 딱 보고 이걸 익숙하게 쉽게 읽어낼 수 있으면 발전 단계. 못 읽어내면 이해를 못하면 뭐예요? 적응 단계. 그 전에 영어 과정이 뭐든지 상관없어요. 제2 단계의 책을 가지고 맞나? 틀리게 말할까? 맞죠? 제2원이죠. 적응 과정은 제2원 읽기 단계를 제2원을 기준으로 제2원 책을 잘 이해하면 읽고 이해하면 발전 과정 못하면 왕초보. 우리는 그러니까 윤생 영어 5년을 했지만 잠수 영어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적응 과정. 그리고 발전 과정은 1단계를 이해하면 되니까. 그리고 그 다음 뭐지? 적응 발전, 그 다음 심화지. 심화 과정은 잠수의 리딩 레벨 3단계나 4단계. 외국어의 초등학제로 말하면 초등학교 1, 2학년 영어 교과서를 부담없이 읽고 이해하면 심화 과정. 그리고 제2 7단계. 외국어의 중학교 수준의 책들을 자연스럽게 읽고 받아들이면 뭐라고요? 고수과정. 우리 뭐 고수과정인가 이런 생각하지 말고 아이씨 외국의 중학생 영어책 그냥 자유롭게 읽으면 그거는 뭐 외국인이지. 그러니까 잠수에서 고수과정 하면요 외국에 가서 자유롭게 외국의 수업을 따라가는 수. 그러니까 이런 건 고수과정까지 생각하지 못하다 있죠. 우리는 소박하게 발전과정과 적응과정 정도만 우리가 잘하고 그 다음부터는 잠수에 들어가가지고 롤모델 찾든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저한테 오든지. 근데 그건 아직 멀었죠. 그거 하려면 초등학교 5, 6학년쯤 됐어. 그리고 이 잠수영의 장점이 뭔가 하면 한 2년이나 3년을 이렇게 하루에 3시간 정도 노출한다고 했죠.
이 끝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영어 시간을 확 줄여야 돼요. 줄여도 돼. 줄여야 돼가 아니고. 왜냐하면 귀가 다 뚫려 있고. 외국에 나가면 쉽게 조금만 개기면 그냥 자유롭게 말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큰 어려움이, 영어에 대해서 큰 어려움이 없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초등 6학년, 중학교 1, 2학년 쯤 되면 그다음부터 수학 공부 제대로 해야 되지. 그래서 시간을 확 줄이고 이제 제가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그 세 가지 세 가지 프로젝트를 할까 뭐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말 책 읽기,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수학 공부, 그 다음에 영어의 노출, 이 세 가지를 아예 학년에 맞게 이렇게 시간 조정을 잘하는 거, 시간 안배를 잘하는 거.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영어에 더워. 좀 열어줘. 질질. 저 옛날에 장순에서 강의하다가 서울에 코엑스에 가서 강의하는데 중간에 죽는 줄 알았죠. 실내가 막혀있고 에어컨을 켜놨는데 한 1시간 반쯤 지나가니까 앞쪽에 있는 무르게지 들고 있어. 안 건드릴 때 어떤 학교 같은 데가 막혀있고 이러면 오늘 방금 쓰러져. 정신이 막 혼란이고 산소가 부족하다. 에어컨 틀어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엄마도 소박하게 그죠? 제 생각엔 이래요. 초등학교 4학년 겨울 방학쯤 시작하든지 해가지고 6학년 때까지 하루 3시간 딱 영어에 몰입하는 거라. 그럼 그 다음부터 영어 끝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뭐 저한테 물은 것도 없고 엄마들이 알아서 길 찾게 돼 있어. 그 전에는 조금씩 해 조금씩. 그냥 DVD 보여주고 가볍게 이렇게 뭐 하다가 본격적으로 하는 건 제일 쉬운 게 방학 때 한 거죠. DVD 보니까 시간이 제일 많은 게 방학 때 보니까. 그래서 얘가 잘 적응하면 뭐 하루에 3시간이나 6시간씩 해도 되고, 방학 때는 다른 과목과 균형 때문에 우리가 자제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한 2년에서 3년 하면 그다음부터 영어 걱정 안 해도 되죠. 한 6개월 정도만 제대로 하면요, 애 입에서 영어가 줄줄 나와. 안 나오면 뭐 좀 이상한 거야. 제대로 애가 좋아하는 걸 보여주고 엄마가 강요하지 않고 즐거운 DVD를 보여주고 하면요, 6개월쯤 지나면 저절로 입에서 영어가 붙어있게 돼 있어요. 그거 안 되면 따로 상담하러 가. 안 돼. 그 강의에서 일일이 내가 찾아낼 수가 없잖아요. 이 하는 걸 들어봐야 돼. 엄마 성질도 좀 알아야 되고. 그러면 이제 종합적으로 봐서 처방을 해야 되니까. 6개월에서 1년 하면요, 분명히 큰 용기를 주는 현상들이 아이에서 나타납니다. 좋아하는 막 DVD에 그 대사들이 막 입에 붙어가지고 막 지금 막 말하고 싶으면 미친다든지, 영어책을 막 읽고 싶어 한다든지, 꿈이 영어 관련 뭐가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그 6개월쯤 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죠. 그러면 재미가 나가지고 엄마들이 계속 하게 돼. 계속 하게 되면 한 2년쯤 지나면요, 당연히 책 읽기도 어느 정도 하게 되고, 저절로 이렇게 돼. 영어 읽기 쓴다니까. 난 우리 애가 영어 읽기 쓴다고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게으른 놈인데. 절대로 뭐 학습하고 쓰고 하는 거 안 하락하는 애라. 근데 오늘 지가 영어 읽기 쓰라고 물론 돈이 필요해서 하지만, 우리가 6학년가 중학교 때인가 1학년 때인가 자기가 영어 읽기를 한 편 쓸 때니까 한 편 쓸 때마다 2,000원씩 달래. 근데 웬 떡이 있고, 이거 절대로 제가 먼저 제하는 게 아니에요. 지가. 그걸 한 달인가 하다 채웠지만, 그게 어디에요? 영어를 막 써, 스펠을 다 틀려. 근데 살아있는 영어를 쓴다니까. 스펠은 나중에 쓰기 하면 되죠. 로엔다 스톤 쓰기, 타이핑한다든지 뭐. 쓰기는 훈련을 좀 해야 되고, 아니면 어느 정도 크고 나서 애가 의지가 생기면 초등학교 6학년 돼가지고 동화책 뺏겨 쓰기 하면 되죠. 동화책 하루에 한 페이지 뺏겨 쓰기. 요즘 어떤 엄마는 초등학교 4학년짜리한테 동화책 한 줄 뺏겨 쓰기 한다. 그 ORT나 이런 거 한 줄 있죠. 한 페이지 한 줄 있는 거 가지고 뺏겨 쓰기. 그것도 지혜로운 거죠. 하루에 한 줄. 한 문장. 그걸 너무 많이 하지 말라니까. 아니, 내라도 한 줄 쓰라고 하겠다. 그리더라도 하겠다. 그 한 줄 쓰기도 한 달 지나봐요. 상당히 익숙해지고, 그럼 한 달 주면 지가 양심이 있어가지고 2줄 하자. 2줄. 이렇게 하다 보면 1년쯤 지나봐. 나중에 한 페이지 쓰지. 그 쓰기 걱정하지 말고요. 우선 영어에 친숙해지고. 이 과정의 핵심이 처음 지금 발전과
적응과 발전 단계에서 핵심이 뭔가면 영어를 좋아하기, 영어 관련 활동들을 좋아하게 만드는 작업, 이거니까 절대로 밀어붙이면 안 되고요. 애가 좋아하는 것을 가지고. 그래서 지금 제가 지금까지 뭘 해왔는가 하면 DVD 보기를 중심으로 하는 흘려듣기 하고, 그 다음에 집중 듣기, 이 두 가지만 제대로 해도 된다고 했죠. 나머지 책 읽기 이런 거는 어느 정도 하고 난 다음에 되면 이제 저절로 조금씩 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선은 애들 힘들어하는 책 읽기 시키지 말고 DVD 잘 골라 보여주고 집중 듣기 제대로 하고 이거만 하면 돼요. 이걸 이제 적응 과정에서의 집중 듣기, 그 다음에 발전 과정에서의 집중 듣기를 좀 나눠서 적응 과정에서는 좀 쉽게, 좀 쉬운, 이게 잠수 책이 다 나와 있대. 그러니까 집중 듣기 좀 홍보를 해야 돼. 그리고 이제 방학이 곧 다가오니까 이 방학을 잘 활용해서 그 애들 재밌어 할 만한 DVD를 잘 보고 재밌어 할 만한 걸 보여줘야 된다고 했죠. 이걸 찾는 게 사실 성공의 관건이에요. 아이들의 취향이나 이게 다 다르니까. 이걸 뭐 열심히 찾아보라니까. 뭐 지금 겸미 엄마가 올려주는 저 DVD를 다운받으라고 하면 누구 걸리는 거? 하나 다운받는데 얼마 걸려? 해본 사람? 겸미 엄마한테서 영화 하나 다운받는데 몇 분 걸리냐? 20분, 30분. 웬만한 건 돈 주고 다운받으면, 아까 P2P나 이런 데 가서 돈 주고 다운받으면요, 그런 영화 한 편 봤는데 30초밖에 안 걸려. 검색해보라니까. 내가 말하는 V세어 가가지고, 저는 영화 다운받는데 그런 데 가잖아요. 토렌트에 없고 이러면, 저는 이제 V세어 가는 데 가면, 갬플에서 운영하는 이 P2P 사이트인데, 여기 가면, 친구를 잘 찾아놓으면요. 예를 들면 저는 최신 영화들을 항상 어떤 한 사람한테 가서 다운받는데, 거기 가면 30초? 웬만한 그 정도 크기는 30초 하면 내려가다. 돈이 들어서 그렇지. 영화 한 편 하니까 1,000몇백원 더 남죠. 150원 더 남아. 근데 겸이 엄마는 개인 컴퓨터니까 저기에다 그걸 외장 하드를 물려놔가지고 내려가는데 좀 속도가 느리죠. 그렇더라도 꾸준히 받아서 뭐 사용하시던데. mp3 파일 아직 안 물려놨지. 집중극경 mp3 파일은 아직 2학기 때문에. 우리 방학 때 영어 내려볼까? 2학기 때 다시 물려놔야 엄마는 2학기 때 또 올 거 아니야. 오늘 이제 어떻게 보면 정리한다는 마음으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다른 우리 아이들이 영어 공부에 다른 길은 없다. 영어는 언어이기 때문에 우리말을 배우듯이 영어에 노출시키면 자연스럽게 귀가 뚫히고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뭐 소위 영어 공부하는 데는 진짜 별 걱정 안 하는 이런 수준이 되죠. 그러니까 학원 보낼 돈 지금부터 전략하시라고요. 제가 계산해 봤거든. 아니 보통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학원 보낸다고 칩시다. 그래서 중3 때까지 보낸다고 쳐봐요. 그럼 10년, 몇 년이고? 7년인가? 초3 때부터 보내나? 보통? 초1 때부터 보내나? 10년을 보내니까 학원을 10년 보낸다고 쳐요. 고등학교 바빠서 잘 못 가니까. 자, 10년을 보낸다. 한 달 학원비가 평균 25만원이라고 칩시다. 30만원? 그래. 토스 25만원이니까 그 비대한 토스도 25만원인데 그래. 평균 30만원이라고 쳐. 동네 공부방 말고 동네 공부방 빨리 끊어. 그거는 뭐 영어를 동네 공부방 보내고 해야겠단 말이고. 동네 아줌마가 영어를 그리 잘하나. 잘해도 뾰족할 수 없고. 영어는 선생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많이 그냥 듣는 게 노출이 필요해요. 30만원씩 10년 하면 1년에 30만원 10년 300만원. 맞아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영어 학원비를 들여서 어느 정도 수준에 오르려면 3천만원 든다는 거 아니에요. 웬만한 형편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엄마들 3천만원 굳게 하는 거잖아 지금. 물론 영어 매체를 뭐 사는데 요즘 DVD 겸이 엄마 집에 공짜로 받고 뭐 집중국기 하는 교재 조금 사면 되고 뭐
그러니까 진짜 엄청난 전략이라니까. 그러니까 전략 때는 매달 30만 원을 따로 통장을 만들어서 어디 모았다가 나중에 애들이 중학생들 돼가지고 이건 진짜 잘하거든. 저한테 연말에 선물 좀 주세요. 와, 이거 공짜인데 이거 진짜. 아우 더워. 아니 영희나 현호 같은 애들 있잖아요. 현호는 지금 고3 돼가지고 불안해가 또 뭐 어디 뭐 과외하러 다니더라. 과외한다고 달라질 거 하나 없어. 어릴 때잖아요. 어릴 때 억지로 듣게 하면 안 되고 애 자발성을 유도해야 되기 때문에 유도를 해야 돼요. 그거 안 되면 별로 성과 안 나. 그래서 특별히 O형만 조심해야 돼. O형만 자기 털이 있어가지고 억지로 막 밀어붙인다. 이 안에 안 들어오면 막 엄마가 막 환장을 하네. 정신교육 좀 받아야 돼. 그게 잘 안 되는 엄마들은 저 화요 모임에 오라니까. 화요 모임 와서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저절로 엄마들 인생이 바뀌어요. 그리고 애하고 좀 소통해야지 길게 가야 되는데 저는 6학년 돼가지고 소통 막히게 공부할래. 아, 나 돌아가면 하고 있어. 그때 내가 울면서 선생님 하면서 막 애 데리고 와가서 그게 가장 쉬운 방법, 겸연반처럼. 내가 잘 모르고 내가 그렇게 불안해서 했던 것들을 딱 평가해보고 그것이 아이와 나를 정말 행복하게 하지 않았다면 인정하고 딱 쿨하게 정리하고 새로 시작하는 거라. 그래서 저는 말씀드렸죠. 똘감나무 열리는 가지의 그 열매들을 보고 그게 안타까워가지고 거기다 더 노력하면 어떻게 한다 했어요? 더 거름주고 더 밀어주고 이렇게 하면 더 좋은 똘감이 열린다 했죠. 더 큰 똘감이. 그게 아니고 내가 단감이 열리면 그 가지를 잘라가지고 단감이 열린 나무에 접붙여야 돼요. 근데 여전히 나는 그대로 있으면서 좀 더 좋은, 좀 더 나은 뭐 하려고 엄마는 대부분 내 제일 듣기 싫은 말이 뭔지 알아요? 노력할게요. 선생님 말씀 듣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볼게요. 노력해서 될 것 같으면 지금 벌써 다 했지. 그래야 그래요. 진짜라니까? 내가 물에 빠져 있잖아요. 물에 빠져서 좋은 강의를 들었어. 물에 빠진 사람이 좋은 강의 듣고 내가 노력해서 물에서 빠져나올게요. 이렇게 하면 내가 답답해서 안 답답했어. 물에 빠졌다는 말은 내가 카스에 올려놨잖아. 물에 빠졌다는 말은 스스로는 나올 능력이 없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스스로 나올 수 있으면 그거 물에 빠진 게 아니고 뭐 하는 거예요? 수영하고 있는 거지. 그래 안 그래? 내가 맨날 이렇게 아이하고 이렇게 살아가요. 근데 내 마음은 원치 않지만 결국은 내가 또 막 사고치고 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 스스로는 나올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럼 물에 빠진 사람에게 노력해라. 또는 뭐 곧 지나갈 거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참 좋은 말이라고 또 이런 지나가면 어떻게 돼? 물에 빠졌는데 10분 있으면 죽는데. 그건 다 내를 위로하는 말이 아니고요. 나를 죽이는 말이에요. 제가 물에 빠져봐서 알아. 내가 어떻게 해야 아이하고 행복하게 사는지 모르니까 내가 그 물에 빠진 채로 거적거리면서요. 맨날 뭐 저는요. 아버지 대학에서 내가 말했지만 내가 혈서를 여러 번 썼어. 내가 아내한테 좋은 말이 안 나오고 내가 늘 성질대로 아이와 와이프를 대하고 하니까 내가 너무 미안하잖아요. 나도 나를 자제할 수 없고 충동 조절장애 있다 했죠. 좋은 말 하니까 충동 조절장애. 장애 디졸더라. 충동 조절장애. 좋은 말로 하고 있고 사이코. 근데 풀타임 사이코가 아니라서 그렇지. 엄마 다 그래요? 하프타임 사이코잖아. 어떤 진영가 엄마들 정신을 못 차리더라. 우리 기업이 엄마 한번 꼭지 돌아가 사이코 돼봐요. 눈이 비는 게 없어. 평소에 정상일 때는 저보고 막 자기 생명이 은인이라고 하고 이래. 간이라도 빼줄 것 같이 말해. 근데 딱 꼭지 돌잖아요? 그럼 비는 게 없다니까. 요즘 그 주말만 되면 기업이 엄마 집에 진짜 마음이 가난한 아이들이 몇 명 이렇게 모여요. 3명, 엄마들 3명하고 이렇게 와서 저하고 같이 놀고 원카 같은 거 놀아. 가끔씩 기업이 엄마를 끼워주거든. 근데 기업이 엄마가 그 아이들한테 정말 하나님 같은 마음으로 그 아이들이 자기 집에서 어떻게 하든지 다 받고 이래요.
근데 카드 게임 하다가 내가 자꾸 이기잖아. 자기는 계속 우리 돈 태우고 가거든. 한 칸을 치고. 계속 자기가 지잖아요. 깡복지가 됐고. 그러면 얼굴이 이상해지고 있잖아. 애들이 뭐라 하면 있잖아요. 뭐 함부로 하고 이러면 평소에는 막 진짜 다 봤는데 자기가 돈 벌고 있잖아. 그럼 바로 막 정치가 너 추하냐. 우리 집 그만하고 싶다. 사이코로스.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내가 상담해온 엄마들이 다 그렇더라고. 어떤 지점에 가서 뭐 어떤 부분이 건드려지면 엄마들 뚜껑이 딱 열리잖아요. 그럼 이게 마치 접지가 딱 이거 퓨즈 딱 끊어진 것처럼 이렇게 딱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우리에게 이런 우리들의 상태로부터 우리를 건져줄 뭔가가 필요하죠. 물에 빠진 사람에게는. 물에 빠진 사람은 스스로 노력한다는 건 자기가 주제파악 못한단 말이에요. 내가 노력해서 될 것 같으면 이미 그 문제도 발생하지 않죠. 내가 노력해서 수용하면 물에 빠졌다 하면서 사람 살려고 합니까? 그냥 수용하다가 즐기다가 나오지. 그렇죠? 이걸 잘 구분해야 돼요. 내가 물에 빠졌는지 아닌지. 물에 빠졌는지 어떻게 알아요? 내가 맨날 하는 것을 똑같이 하면서 내가 자책하고 괴로워하고 있다. 이거 물에 빠진 거죠. 뭐 진짜 바다에 빠져야 되나? 내가 어떤 상태에 빠져 있잖아요. 그래서 내 스스로 못 나와. 근데 뭐 그 또한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솔로몬이 했다고 다 좋아가지고 적어놓고 막 카스에 들어가고 이러더라. 그 좋은 말이라서 내 카스 올려놓은 게 아니에요. 둘을 구분하게 하게 돼요. 그러니까 물에 빠진 사람에게는 누가 필요해요? 나를 건져내줄 사람이 필요한 거죠. 누가 나를 건져줄 줄 알아요? 나보다 먼저 그 과정을 거친 사람. 이거 말로 뭐 시간 지나면 해결될 거야. 이거 해결된 게 아니에요. 좀 있으면 또 발작하는 거야. 저는 혈서를 여러 번 썼다니까. 여보 미안해. 난 칼로 손가락을 직접 찢어가지고요. 이게 그것도 그냥 종이에 쓴 게 아니고 문종이에 장어지 있지 장어지. 장어지에다가 내가 여러 번 혈서를 쓰고 우리 집사람은 또 그걸 또 믿고 있잖아. 접어가지고 고이 접어서 나비를 내라. 어디 오래 깊이 간직하고 이랬다니까. 근데 내가 안 되더라고. 내만 안 되는 게 아니고요. 그 유명한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쓴 그 바울이라는 유명한 사도가 있어요. 예수의 제자 중에. 이 양반이 하더라고.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싶은데 내 육신으로는 내가 죄의 법을 섬기는 거다. 내 마음으로는 분명히 우리말로 합시다. 내 마음으로는 분명히 아이를 사랑하고 아이하고 소통하고 아이의 눈높이로 내려가서 이렇게 아이를 격려하고 지지하고 싶어. 이게 내 마음의 법이죠. 근데 내 마음 안에 두 법이 있다는 거야. 하나는 이 법이 있고 다른 하나는 내 성질대로 하고 싶은 법이 또 하나 딱 있어. 그래 이 두 법이 내 안에서 늘 싸우는 거예요. 근데 누가 이겨? 늘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서 엉뚱한 데 이끌고 간다는 거야. 그래 바울이라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니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 로마서에다가 이렇게 써놨어요. 이걸 자기가 관찰해보니까 너무 막 속상하거든. 그래가지고 이렇게 써놨어요. 오호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늪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써놨어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 유명한 예수의 제자예요. 신약 성경의 대부분은 바울의 편지들이거든. 이 양반 누구를 써놨어요? 사망의 늪에 자기가 빠져있다는 거라. 그리고 이 사망의 늪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이렇게 탄식하고 있어요. 혹시 성경 읽을 줄 아는 사람 한번 읽어봐. 로마서 7장에 가면 이렇게 써놨어요. 자기 안에 두 법이 있는데 이 두 법이 늘 싸우고 있다. 그래서 마음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은데 이상하게 또 다른 법이 하나 있어서 나를 사로잡아서 사고 치는 것으로 나를 이끌고 간답니다.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 엄마들의 고백이에요, 사실. 저도 해보니까 내가 아내한테도 잘하고 우리 아이한테도 정말 잘하고 싶어. 내가 우리 아들 얼마나 소중하잖아요. 제가 아버지 없이 자랐으니까 정말 내가 아이가 소중했거든. 그래서 저는 밤마다 들어가가지고 애 잘 때 내가 직접 재우고 엄마는 지 혼자 가서 잡군다. 우리 집 희한하죠. 내가 아이 재우고요. 땀 흘리면 땀 닦아주고 뭐 이불 덮어주고 이렇게 재웠어. 내가 얼마나 사랑하면. 근데 어떤 상황이 딱 발생하면 내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서
헷가닥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바울의 고백이 되고, 오호라, 나는 고투고한 사람이야. 누가 이 사망의 늪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러니까 나를 건져줄 사람이 필요하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근데 우리가 시급방지게 내가 노력해서 그 빠져나올게요. 이거 말이 돼?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말해요. 노력하십시오. 상대방의 마음을 뭐 이해하십시오. 우리 아이의 눈높이로 내려가십시오. 108배 하십시오. 지랄하고 있다. 108배. 물론 108배 같은 거 하면 카타르시스가 느껴져. 자기 정화. 하도 사고칭이 많아서. 근데 그건 잠시 느끼는 순간적인 감정이죠. 내 운동 후배 중에도 하나 하더라고. 108배 하니까. 자기 정화가 일어나죠. 카타르시스. 그래서 108배 하는 동안, 계속 이렇게 하는 동안 온갖 그 망상, 번뇌가 나를 막 이렇게 떠나가잖아요. 그러면서 막 눈물이 줄줄 흐르더래. 그런데 그것도 자꾸 해봐. 108배로 안 돼. 그러니까 법륜스님 말합니까? 108배로 안 되면 300배. 300배 안 되면 3000배 하는 거예요. 성철스님 만나려면 3000배를 해야 한 번 만날 수 있다니까. 조실철이 내가 강의에서 하는데 자기 어머니를 내한테 모시고 왔잖아. 이 자매는 자기 아버지도 스님이에요. 지금 저 팔공산에서 제일 짓고 스님하신 분인데, 그러다 보니 어머니가 평생을 아버지 뒷바라지하고 수혜전 해가지고 한이 쌓였죠. 거기다가 아들이 사고로 죽었어. 그 할머니가 자기 한을 어떻게 해소하고 싶어가지고 성철 스님한테 3번인가 찾아갔다. 갈 때마다 3000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물어봤잖아. 3000배 어떻게 합니까? 하니까 샤이니가 이자 묻는데요. 그러니까 영주알 3000개짜리 그게 있대. 이걸 하나씩 돌리면서 3000배. 젊은 사람들은 6시간, 나이 드시는 분들은 8시간 걸린대. 3000배. 그거 하고 나면 성철 스님 한번 아련할 수 있다고 했어. 아련하면 뭐 화도 하나 던져주고 들어가지. 그게 다라. 참 하나님이 건져주지는 못해요. 내가 거기서 어떻게 건져지는가 하면요. 나보다 먼저 그 과정을 거치. 그리고 또 누군가에 의해서 안전하게 구조된, 붙어있는 이런 사람들이 로프를 던져주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엄마들 막 생각에 빠져서 막 죽겠죠. 그때 내 혼자 항상 내 생각을 정리하려고 해도요. 여기서 못 빠져나와요. 그때 뭐가 필요해요? 누군가의 말이 필요하다니까. 어떤 말을 딱 들으면 아 그렇구나 이렇게 내가 인식이 되면 거기서 금방 빠져나와요. 전현이 분명히 내를 약봤지? 이 생각이 계속 들면 여기서 내가 못 나온다니까? 아니야 그런 의도로 하진 않았을 거야 라고 좋게 생각하려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조금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아니야 그녀는 나를 무시했을 거야. 계속 이렇게 된다니까. 그때 누군가에게 전화해봐요. 어떤 다른 말을 들어. 그러면 내가 그 생각에서 빠져나오면 해방돼요. 그러니까 내가 내 상태로부터 벗어나는 길은요. 나처럼 그 늪에 빠져있지 않은 늪에 안전하게 있는 사람이 필요하죠. 그래 거기서 뭘 던져주지. 그러니까 저한테는요. 선생님 강의 듣고 조금씩 노력하고 있어 이런 이야기 하지 마. 엄마가 꼭 그 카페에 댓글 달고 보고 내가 너무 안타까웠어. 그 생각의 번뇌의 이 사슬에 사로잡혀가지고 여기서 못 빠져나오잖아요. 그럴 때 전화를 하라니까. 저한테 전화하면 내가 금방 빠져나오게 한다니까. 이 동네 아저씨라고 무시하지 말고 절망에서도 빠져나오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방 여러분들이 엄마로부터 나아졌죠? 그래야 그래요. 여러분들이 엄마로부터 나아졌으니까 나중에 커서 시집가기가 또 어떻게 돼? 우리 아이를 낳는 거죠. 그래야 그래요. 그리고 또 우리 아이들도 자라나서 결혼하면 또 어떻게 돼요? 아이를 낳잖아. 생명의 세계라는 뜻이에요. 생명의 세계. 생명의 세계는 이렇게 내가 먼저 누구에게인가로부터 나아진 사람이 또 누구를 낳는 거예요. 지식의 세계는 그게 아니죠. 지식으로는 여러분들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임신과 출산에 관한 여성 백과사전을 다 외우고 있다 하더라도 자식을 낳을 수 없어요. 이게 지식이니까. 그러니까 먼저 자기는 물에 들어가보지도 않고 절망을 경험한 적도 없으면서 뭐 108배 하라 이렇게 하는 조언 들어봐야 없어요.
자기도 물에 빠졌다가 누군가로부터 건져진 사람은 어떻게 건지는구나 이걸 알아. 그런 사람에 내가 SOS를 쳐야 되죠. 그러니까 사실은 구원은 누구에게서 와요? 사람에게서 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가 기도해봤잖아요. 내가 진짜 절망적일 때 기도했다니까. 하나님한테 미안해가지고 내가 교회를 버리고 내가 막 마르크스주의자가 된 바람에 운동권 된 다음에 내가 너무 미안해가지고 내가 진짜 절망적일 때 하늘에서 제발 동안줄 하나 내려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못하겠어. 양심이 미안해가지고 난 배신자니까. 그래가지고 혹시 썩은 세피주라도 있으면 좀 내려보내주십시오 이렇게 됐죠. 근데 하늘에서 누가 내려오노? 아무것도 안 내려와요. 결정적인 순간 가면 하늘에서 아무것도 안 내려와요. 어떤 사람들은 막 종교활동하면서 기도하면 막 해결될 줄 알고. 그게 아니고요. 구체적으로 내하고 똑같이 미친 년처럼 널뛰던 겸연마 같은 사람이 여러분들 가장 잘 알죠. 예를 들면 영어 유치원 보내놓고 막 겸이가 못 따라가니까 막 속상해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해보려고 막 영어 과외하고 막 이랬던 경험이 있잖아요. 그 절망적인 경험이 있으니까 대구마음에다가 모든 엄마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글을 쓸 수 있는 거라.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를 키우다 어떤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겸이 엄마한테 전화하라니까. 대구마음에서 겸이 진짜 지혜로운 어떤 엄마들이 겸이 엄마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문자하고 막 이래가지고 내가 보니까 뭐지? 상담 쪽지가요. 작년 가을에 보니까 1000통이 넘겨왔다. 진짜 놀라운 일이죠. 저 동네 아줌마가 출세했지 출세.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직접 만나고 그 중에서 진짜 가난한 사람들은 겸이 엄마를 통해서 나도 당신 멘토를 만나고 싶다 해가지고 제가 몇 명 만났잖아. 그래가지고 그 만난 엄마하고 지금 금요일 저녁에 성경 모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내가 물론 잘 되시는 분들은 그냥 지금처럼 하면 되고요. 아이하고 소통도 잘 되고 그죠? 이렇게 행복하게 사시는 분들은 지금 페이스대로 사시면 되고 혹시 잘 안 되는 분들은 제가 이거 영혼 강의만 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그런 필요가 있는 분들은 이 시간을 제가 모임을 소개했죠. 화요일이나 아니면 바쁘시면 금요일 저녁도 괜찮아요. 진면동에서는 목요일 오전에 하는데 지금 멀어서 올라서는 못하고 진면동에 여기 월성동 맞아요? 네. 월성동에서 제가 성경 모임 매주 화요일 11시에 하고 있어요. 여기 오시거나 아니면 저 겸이 엄마 집에는 금요일 저녁 8시, 오늘 저녁이에요. 오늘 저녁 8시. 제가 이번에 여기 뭐지? 월배 홈플러스? 내가 월배 홈플러스 가서 머리를 깎았잖아. 우리 동네 신정 헤어라인 가니까 갈 때마다 마음에 안 들게 해가지고 월배 홈플러스 갔어요. 거기서 머리를 깎고 실내화 여름 슬리퍼를 하나 사가지고 캐시한테 가서 개선을 또 가는데 또 바코드 찍는 아줌마가 어디서 많이 봤어. 눈에 틀어지게 쳐다보니까 아이고 가지고 자기 딸을 서울대 보낸 아줌마네. 소라 어머니라고 했어요. 소라 이야기는 호철에서 많이 했거든. 그 대구에서 뭐 하여튼 알아주는 전국 수석급 고등학교 다닐 때 걔가 500점 만점 수능을 498점 받았잖아. 과탐 하나 틀렸어요. 과탐 화학인가에서 하나. 수석이란 개념이 없죠. 선택 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물리 선택하네, 뭐 화학 선택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다른 거 다 맞았어. 과탐에서 하나 틀려가지고 498점. 전국 수석이죠 사실. 여러 명 있어서 그렇지. 그 아이가 고3 때 말씀드린 수시 모집에서 연세대 의대를 냈는데 떨어졌어요. 화원고등학교 전교 1등을 했는데 전교 1등이 많으니까 연세대 의대에서 그때 20명인가 뽑는데 되겠어요? 전교 1등 전국에 700명인데 떨어진 거라. 그래서 얘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정신적 문제가 생겼어. 그래 우울증 와가지고 정신과 가서 항우울제 복용하고 그래도 안 되니까 이 소라 어머니가 저를 찾았어요. 누구 소문을 듣고 소개받아가지고 고3짜리 여자애들 데리고 제가 벌써 한 10년쯤 됐나? 얘가 지금 10년 덜 됐나? 내가 얘가 그래 막 엄마를 막 붙잡고 쥐 뜯고 있잖아. 충격 때문에. 입시 스트레스 너무 심하니까
그래, 할 수 없이 정신과 약 먹으면서 이제 저한테 왔죠. 그래서 제가 하루가 이틀인가 데리고 계속 24시간 제가 같이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목사님한테 데리고 가고. 저도 어떤 말을 해주지만, 혹시 얘가 좀 나아지는가 싶고, 마침 그때 목사님이 우리 대학생들한테 어떤 그 말씀을 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 거기도 데리고 가고. 그래서 다행히 얘가 이제 약 먹고 좀 이렇게 회복돼가지고, 수능을 쳐가지고, 498점 받았죠. 수시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정시에서 이제 498점 받았으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정시예요. 그래서 나 서울대 의대 내락했어. 근데 얘를 안 내는 거야. 왜? 1학기 때 수시 모집에서 연세대 의대를 떨어진 경험이 있거든. 근데 내가 뭐라 하는 줄 알아요? 회피한 거지. 자기는 의사가 싫다. 피 먹는 거 싫다. 그러면 연세대 의대를 왜 내는데? 그게 아니고 실패를 두려워하는 거야. 그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아가지고. 그래, 할 수 없이 얘가 서울대 약대를 냈잖아요. 사실 수능하고 상관없이, 예? 고3 내내 내신 성적이 한 과목 빼는 거 다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휘파람 몰고 갈 수 있는 점수인데, 안타깝게도 얘가 도저히 뭐, 그래서 서울대 약대 갔어요. 그러니까 졸업해가지고 지금은 대교사나 있는 무슨 연구소 연구원이 되었어요. 그 이 아줌마가 소라어머니가 명절 때만 되면 지금도요, 항상 저한테 무슨 선물을 한다. 과일이나 이런 거. 여러분도 잘 되면 선물하겠지. 그리고 이 홈플러스 만났잖아. 그 아줌마한테서 혹시 홈플러스 쇼핑하는 그 아줌마한테 가서 계산해. 기가 옳지 않아. 그 아줌마 똑똑하게 생겼다니까. 아버지는 평생 공장에서 농공에서 공장에 다니고. 엄마는 항상 그 아르바이트하고 이렇게 해서 두 아들은 병대 다니고 두 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갑자기 왜 이야기 생각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아이를 키우다 보면요, 우리가 예기치 않은 어려움들이 늘 다가온다고. 없으면 좋겠지만 인생이 그렇게 뭐 없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를 생각해서 항상 뭐 해야 돼요? 엄마들이 살아있어야 되죠. 엄마들이 묵대 있어야 돼요. 내가 물에 있으면 아이들에게 이런 어려움이나 위기가 왔을 때 내가 아무 대책이 없어요. 나도 같이 후적거려야 돼요. 단지 이렇게 학습 방법, 그 방법에만 주목하지 말고요. 우선 내가 아이와의 소통, 이런 걸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